학원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순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김찬희 대성마이맥 입시연구소 소장님께서 오셔서 입시를 진행해 주실 거고요. 아시겠지만 네이버에 제 이름이나 우리 칼성 원장님 치시면 안 나오지만 김찬희 소장님은 잘 나옵니다. 네. 아무튼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네이버 쳐보셨어요? 네이버 치면 제 얼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안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어요. 13년 전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은 안 바꿔주네요. 바꿔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바꿀 이유도 없죠. 옛날 사진이니까. 오늘 이제 입시 설명회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입시 설명회 시작하려고 하니까 벌써 기분이 좋은 게 보통 학원 입시 설명회를 하면요. 맨 앞에 과목별 선생님들이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한 6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지칠 때쯤 되면 김찬이 나와요. 2시간 정도 지나면. 그럼 2시간 정도 지나면 벌써 혼이 나갔어. 아버님, 어머님들이. 잘 안 들려. 정작 들어야 될 정보가 귀에 안 들어와. 근데 제가 워낙 잘하니까 2시간 지나도 막 억지로 끼워 넣게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승리학원하고 칼수학하고는 현명한 학원이 되어서 일부를 저한테 맡겨주시는 이런 학원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기회니까 저한테 시간을 무한정 주셨어요. 저는 보통 뭐 1시간 예약 때도 하고 싶으면 청중의 분위기에 따라서 1시간 반도 하고 2시간도 하고 제가 많이 한 건 6시간 한 적도 있어요. 대치동에서 6시간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료였어요, 유료. 네. 한 분당 뭐 어떻게 받고 만에 300명 정도 갖고 하는 건데 어쩌면 그런 적도 있는데 상황에 봐서 더 수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좀 길게 하고요. 상황 봐서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고3 어머님들, 고2 어머님들 되실 분들하고 아버님들하고 학생들도 온 것 같은데요. 학생들 왔으면 참 좋습니다. 학생들이 와야 돼요. 그죠? 왜냐면 부모님들이 다시 전하면요. 네, 중간에 정보가 소실이 돼요. 그리고 권위가 떨어져. 네, 엄마가 뭘 알아? 특히 아빠가 얘기하면 아빠 뭘 알아? 이렇게 되니까 근데 직접 와서 들으면 훨씬 효과가 있으니까 잘 왔습니다. 아마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PPT하고 말이죠. 책하고 같이 볼 테니까 말이죠. 책을 한번 펼쳐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찬희 이름 써있는 책을 한번 펼쳐보시면 같이 보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유가 많으니까요. 아직으로 지치지 않으셨고 식사 전이니까 아마 졸리지도 않으실 것 같고요. 저도 식사를 안 했습니다. 쌩쌩한 마음에서 하려고요. 같이 1페이지 펼쳐갖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020 대입의 5대 포커스부터 하겠습니다. 2020 보통 대입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재수하지 않고 대학교 1학년이 됐을 때 학번으로 표현하게 돼 있죠. 지금 예비 고3이 재수하지 않고 대학생이 되면 2020 학번이 됩니다. 이름 좋네. 2020. 참고로 저희 딸도 그렇습니다. 저희 딸도 지금 예비 고3이에요. 그래서 딸한테 얘기했던 걸 그대로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비 고2 학생들이 2021이 되겠죠. 2021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많이 발표된 게 없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0 기준에서 20일을 바라보면 되니까 20일 해당하는 어머님들도 20일 같이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첫 번째 특징은 2020 대입에 정시가 확대된다 이 얘기죠. 정시가 왜 확대되는지 아시는 분? 예, 교육부 차관이 대학에 전화해서 늘었습니다. 네, 교육부 차관이 언제 전화했냐? 올해 3월에 전화했습니다. 왜 전화했죠? 부모님들이 정시를 좋아해서 네, 도대체 학적으로 가려니까 이게 터지는 것 같아갖고 정시를 좀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다 보니 교육부 차관이 직접 전화해서 늘리라고 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지방선거 대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지방선거를 여당이 승리했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정시가 늘었어요. 어떤 학교가 주로 늘죠?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인하대가 좀 많이 늘었지만 대부분 조금씩 늘었죠. 중앙대 옆에 좀 써놓으세요. 용자라고 좀 써놓으세요. 용자. 용자란 말 아세요? 용감한 사람을 용자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중앙대는 줄였어. 뭐 정부하고 뭔가 사이가 나빠요? 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 이상한 거는 서울대는 진감이 없죠. 왜 진감이 없을까요? 전화를 안 했습니다. 네, 사립대만 전화했어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죠. 그 결과 2022 만약에 지금 고3에 올라간 학생들이 만약에 삼수를 하게 되면 2022에 가게 되죠. 재수없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무조건 정시가 30%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2020년에 대부분이 30%가 넘어요. 안 넘는 학교가 6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써있죠? 19개 중에서 6개만 30%에 미달한다. 그러니까 거의 30%를 다 넘었습니다. 그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쨌건 정시가 늘었다는 것은 내신이 좀 힘든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 페이지. 이 페이지가 결과 딱 보니까 30%안 넘는 학교가 딱 보이네요. 30%안 넘는 학교를 한번 동그라미 쳐봅시다. 어디입니까? 제일 먼저 서울대, 고려대, 그 다음에 중앙대, 이화여대, 인하대, 아주대 이렇게 해서 6개죠. 아버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게 바로 상위 19개 대학입니다. 요새 스카이캐슬이라고 있죠? 네, 그래서 스카이부터 시작해서 서성안중, 경회시, 건동홍, 검동홍숙, 인하아주, 국수 이렇게 해서 19개 대학입니다. 여기 정도 가면 어디 가서 그냥 어디 다닌다고 얘기하기에 좋죠. 꼭 집이 서울과기대에 가깝다고 꼭 서울과기대에 다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등록금 싸지만 대학은 꼭 가까운 데 다니는 게 아니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서울대를 보면 참 정시 비율이 적으니까 서울대는 무조건 수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이제 고3이 되고 고2가 되니까 대입제도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입장에서 봐야 돼. 자기 입장. 전교 1등 우리 반 반장 그 입장에서 보지 말고 내 입장. 우리 아들이 자사고를 다녔어요. 뭐 입시 전문가 아들이니까 자사고 다닐만 하지 뭐 이렇게 해서 자사고 다녔습니다. 근데 자사고 다녔는데 학교 가고는 놀았어요. 그럼 내신이 아주 나빴겠죠. 내신이 더럽게 나쁩니다. 근데 가고 싶은 데는 서울대야. 서울대는 언감생심 무슨 중앙대도 안 되는 내신이에요. 그러더니 2학년 여름방학 때 제가 이제 만났더니 걔가 아빠 서울대는 수시가 몇 프로야? 78.5%. 그럼 정신이 21.5야? 그럼 아빠 난 수시에 합격할 확률이 몇 프로대? 0. 내가 그랬지 0. 그럼 아빠 21.5가 나는 100%네? 그럼 그렇게 하지 뭐. 그리고 그때부터 정시에서 서울대 갔어요. 78.5로 수시를 뽑으면 뭐야 못 가는데 빵이지 빵. 21.5 많다. 이게 주체적 관점이야. 21%밖에 안 뽑으면 내가 거기 어떻게 붙어 70%가 맞지. 이런 거는 벌써 패배자의 넋두리야. 그래갖고 절대 입시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주체적으로 안 되는 건 지우고 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찾아 나서야지. 알겠죠? 그러려고 오신 거 아니야. 그렇죠? 첫 번째 특징 얘기했습니다. 정시가 늘었다. 정시가 늘었으니까 뭔가를 줄여야겠죠. 어디가 준대요? 3페이지 논술과 특기자가 준다. 논술에 대해서는 참 귀가 얇으신 분들이 많은데 좀 준다 그러면요 없어지는 줄 알고요, 좀 는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해진 줄 알아. 2년 전에 논술이 준 적이 있어요. 제 후배가 일산에서 논술하고 하는데 학생이 70%가 사라졌대. 논술이 준대니까. 줄어봤자 몇백 명인데 올해 대치동 논술학원이 난리가 났어. 왜냐하면 200명 늘었거든요. 200명이 늘건 500명이 줄건 33개 대학이 논술을 보는데 도대체 뭔 상관이냐 이거야. 자,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 애가 만약에 삼수를 했다 또는 2학년이면 재수를 했다 해서 2022를 보게 됐어요. 논술이 폐지될까 안 폐지될까? 절대 논술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왜 안 폐지될까요? 정부가 이렇게 발표했어요. 논술은 사교육 유발 효과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겠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렇죠. 단계적으로란 말이에요. 그 다음 뭐가 중요한가 하면 그 뒤에 논술을 축소 폐지하면 재정 지원을 하겠습니다란 말이 없어. 그러면 절대 축소 폐지가 안 돼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고려대가 논술을 폐지했죠. 지금 논술이 없습니다. 고려대가 논술 폐지한 것만으로 수시 원서 대금이 33억이 사라졌어요. 논술은 50대 1이 넘기 때문에 수시 원서가 막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개나 소나 하나 넣거든요. 그 개나 소나 떨어지죠. 대비를 안 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논술은 대비를 해야 돼요. 어쨌건. 그래서 거기 주요 수입원이야. 논술이 없으면 대학이 생존이 안 돼. 고대는 기부금이 많으니까 생존이 되죠. 졸업생들이 잘 나가잖아. 연대 고대는 살아. 다른 학교는 못 살아. 따라서 재정 지원을 못하면 논술 폐지가 안 됩니다. 그 점을 꼭 확인하셔야 돼.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열받는데 정부가 이렇게 발표했어. 사교육 억제를 위하여.
아, 논술 사교육이 있는 게 그렇게 걱정되시면 고등학교에 논술 선생을 배치해야 될 거 아니야. 교육부는 뭘 하는 건데. 아, 이해가 안 가, 그 자식들은 대가리가.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녹화되고 있는데. 교육부가 저를 정말 싫어해요. 이명박 정부 때 제가 이미 찍혀갔고요. 제 별명이 교육부 공적 1호였어. 진짜예요. 교육부 출입기자가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당신 별명이 교육부 공적 1호야. 내가 그거를 올해 정말 확인했어요. 2022년 대입제도를 짜는데 저한테 전화 한 통화가 없어요. 제가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인데 근데 나한테 안 묻고 무슨 공론화야.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난 논술 얘기할 때 사교육 억제를 위하란 말을 들으면 그 아가를 찢어버리고 싶어 하죠. 각 대학에 각 학년에 논술 선생 한 명씩은 배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없어요. 그리고 괜히 교육 방침을 따르는 대학교에 고교교육 정상화 기업의 대학이라고 돈 주고 줬다 뺐다 그러면서 괜히 대학도 조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교교육에 기여할 것 같으면 고교에다 돈을 줘야지.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술이야말로 가장 불평등한 시험제도예요. 왜냐하면요. 대전 밑으로는 좋은 논술 선생이 없어요. 좋은 논술 선생은 KTX 1시간 이상 거리를 안 내려가. 이해 가세요? 지방에선 하고 싶어도 선생이 없어. 무슨 이런 제도가 다 있어. 수능은 인강이라도 있지. 논술은 첨삭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뒤집어서 얘기하면 학종이 안 되면 이 서울에서 논술을 하는 거예요. 수시에 하려면. 이해 가세요? 저희 아들은 안 했어요. 왜? 오로지 서울대였거든. 서울대 아니면 재수삼수 하겠다는데 뭐로 논술해? 논술이 많더라도 안 해야 되는 애가 있고 꼭 해야 되는 애가 있고 알겠죠? 일반적인 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만의 주체적 결론을 오늘 잡으셔야 된다고. 알겠죠? 학종이 안 되면 논술을 해야 되는 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특기자는 뭐 주로 외고나 자사고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데 특기자는 큰 변화 없습니다. 연대가 좀 많이 줄었죠. 일반고는 특기자 보실 것도 없고요. 4페이지. 연대가 특기자를 줄였는데 연대가 특기자를 줄일 학교가 아닙니다. 연대는 특기자로 굉장히 재미를 보는 학교거든요. 서울대 수시 일반 떨어진 특목 자사 애들을 딱 연대 특기자로 깔때기처럼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줄일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교육부가 자꾸 줄이려니까. 교육부 입장도 난처하거든요. 다른 대학이 연대는 말이죠. 특기자를 저렇게 많이 두고 있는데 왜 자금 지원을 합니까? 다른 학교가 항의하니까 교육부도 입장이 난처하거든. 그러니까 연대 보고 야! 특기자 좀 줄여 이 새끼야! 그래서 줄인 거야. 200명. 연대가 손해볼 학교가 아니거든요. 줄여놓고 어떻게 했냐면 다음 페이지 보세요. 줄여놓고는 학종국제형이라는 걸 신설해서 114명을 그렇게 뽑죠. 연대 참 똑똑하지 않아요? 옆에서는 제가 잘났어 정말 이렇게 소리. 연대는 손해를 안 봅니다. 그러니까 옆문으로 뽑던 거를 오른쪽 문으로 뽑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특기자로 뽑던 걸 줄여서 학종을 늘려놓고 학종국제형에서 어차피 특목자사 뽑으면 되니까. 이해 가시죠? 그렇게 연대가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갔습니다. 3번 뭐라고요? 학생부 종합은 건재하다. 학생부 종합은 어떤 점이 가장 좋은 점입니까? 재수생, 삼수생이 오지 않는다는 점이 학종의 가장 큰 장점이죠. 학종은 재수생, 삼수생이 못 오게 되어 있는 학종은 거의 없어요. 서울대 직윤을 빼고는 재수생, 삼수생은 못 온다. 이런 학종은 없는데 안 와. 왜? 재수, 삼수 하면서 수능 성적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정시로 가거나 정시 플러스 논술로 가지 학종, 즉 자신의 모자랐던 과거 점수를 갖고 대학을 가려는 재수, 삼수생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학생끼리만 대결하게 된단 말이야. 그 점이 학종의 제일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학종을 하게 될 때는 학종을 하는 것이 정말 나에겐 행복이다. 저도 자소서 한번 써보고 싶어요. 아들도 못 썼고요. 딸도 못 쓰는 게 확정이 됐어요. 제가 이미 전략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쓰게 되신다면 굉장히 훌륭하신 아들, 딸을 두고 계신 겁니다. 자소서가 아니고 이거 자소설이라고 하지만 소설을 잘 쓰는 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학종을 할 때는 말이죠. 학종의 단점은 뭐냐? 단점은 뭔가 하면요. 붙을지 떨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붙으면 붙는 거고 6개 다 떨어져도 왜 떨어지는지 알 수 없는. 정시는 그게 정반대죠. 정시는 어딘가는 돼요. 3개를 쓸 때 반드시 안정지원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는 반드시 되게 돼 있어. 근데 수시는 안정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
안정 지원했다가 정시 수능을 그거보다 잘 보면 어떡해. 그거 억울해서 어떡해. 그래서 수시는 하향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는 떨어져도 왜 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완전히 벼랑 끝에 서게 돼요. 왜 학종에 떨어지면 벼랑 끝에 서는 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학종을 계속 하시는 분들에서 학종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서를 말씀드릴게요. 학종은 이걸 하셔야 돼요. 2학년 1학기가 되면 반드시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하고 상담을 해야 돼. 반드시 2학년 1학기. 전략은 2학년 여름방학 때 확실히 정해야 돼. 저희 딸은 정했겠죠 벌써?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안 정하셨다면 지금 정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은 게 아니에요. 2학년 여름에 정하면 제일 좋지만 안 되면 2학년 겨울방학에도 정해야죠. 제일 중요한 게 2학년 1학기 때 담임선생을 면담을 할 때 담임선생한테 보여달라고 해야 될 게 있어. 뭘 보여달라고 했냐? 지난 5년 동안에 우리 선배들이 학종으로 어딜 갔는가 그 명단, 합격생 명단을 보여달라고 해야 돼. 그걸 안 보여주면 학부모 총회를 해서 요구를 해. 숙명여고 어머님들 보셨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그러는 걸 교문에서 계속 시위해서 결국 구속시켰잖아. 어머님들이 그렇게 해야 돼. 부당한 거는 참고 있으면 안 돼. 불의하고 왜 그래? 불의해 왜 우리가 굴복해? 예. 그런 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엄벌에 쳐야 돼. 교무부장 자식 뭐 흥분이 되네 막. 학부모로 막 흥분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난 5년 동안 통계를 다 조사해야 돼. 그거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다 자료가 있어. 모으지 않아서 모으면 돼. 그러고 와서 보세요. 제가 가서 봤거든요. 저희 딸 학교에 지난 5년 동안 선배 특권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1페이지를 딱 보니까 정말 좋은 학교 많이 갔죠. 의대, 치대, 뭐 수의대, 하리대,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어우 너무 멋있어. 하지만 우리의 내신 점수는 아니죠. 보통 1.1에서 1.5까지. 화려하군. 좋아. 주로 다 학종으로 갔죠. 2페이지 넘겼습니다. 2페이지 넘기니까 일단 변화가 생기는데 학종 반, 논술 반이야. 물반, 고기반. 벌써 학종으로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의 성적 나오려면 아직 멀었어. 3페이지를 보니까 3페이지를 이제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까지. 중요한 건 3페이지도 우리 딸이 안 나온다는 거죠. 3페이지인데 아직 딸 점수대가 오지도 않았는데 80%가 논술이에요. 학종은 드문드문 있다는 거예요. 그 점수대에 가서는 참 원하는 대학을 학종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아예 안 넣거나 빨리 논술로 돌았거나 아니면 넣는데 떨어진 거지. 네 번째 페이지 앞부분이 우리 딸인데 네 번째 페이지 딱 보니까 학종이 하나도 없어. 다 논술이야. 이럴 때 아버지 학부모인 내가 딱 볼 때 학종으로 못 간다는 게 딱 보이잖아. 이거 애 점수에 맞게. 왜 학종은 연좌제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갔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게 대학이 보는 우리 고등학교의 평가잖아. 우리 고등학교의 평가가 내재되지 않으면 얼마나 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정보야. 어떤 얘기 해봤자 다 소용없어. 그게 제일 중요한 정보야. 근데 4페이지 앞부분에 보니까 우리의 점수대가 2.4 정도였어요. 2.4. 일반고입니다. 일반고 1.4인데 2.4인데 이과예요. 봤더니 어떤 애가 3년 전 선배가 건국대 간 애가 있더라고. 오 2.4로 건국대도 가네? 호호호호. 딱 봤더니 건국대가 한 명이야. 한 명. 중요한 거 무슨 얘기냐? 지난 5년 동안 한 명. 그러면 거의 못 간다는 얘기죠.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거기 붙은 사람만 써 있는 건데 떨어진 사람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어머님들은 그럴 생각 아니고 건국대 붙은 사람이 있으면 건국대 붙는데 그러면서 건국대 위로 6개를 써. 그러니까 다 떨어지는 거야. 건국대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향인데 그 위로 6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건국대가 하나 있잖아? 그 밑으로 6개 쓰란 말이야. 학종은 그게 굉장히 중요해. 그 건국대 붙은 걔는 말이죠. 평점으로 표현되지 않는 뭔가 특장점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2.3이 다 떨어졌는데 왜 2.3이 걔만 건대에 붙었겠느냐. 뭔가 이런 거지. 건대 생명과학부 쪽에 지원을 했는데 얘는 생명과학만 잘하는 오따꾸였어. 근데 평균점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잖아. 그래서 붙었지. 평점이고 내가 그냥 평균적인 애라면 못 붙을 거라는 것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지. 이해가시죠? 네. 그걸 반드시 봐야 되고 그런 거 안 하는 학교가 학교에 요구를 하세요. 학부모 총회를 해서. 도대체 어떻게 지원하란 말이냐? 근데 그런 식으로 좀 나태하게 하는 학교는 채찍질을 해야 돼.
알겠죠? 그거는 이제 학교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는 거고요. 학종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면담들 다? 안 하고 막연하게 계시면 안 돼요. 안 그러면 학종은 못 씁니다. 자, 그 다음 됐고요. 자, 네 번째 넘어갈게요. 6페이지. 6페이지. 수시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되고 있는 흐름이다. 아까 봤던 상위 19개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죠? 상위 19개대 서울대부터 국민대까지. 인서울이 아닌 데는 아주하고 인하고요. 보통 이 19개 대학을 이제 상위 19개 대학이라고 하죠. 자, 여기 볼 때 지금 연세대가 아주 특징적이죠? 내년에 학종과 논술에서 수능 최저가 다 폐지됩니다. 야, 연대가 정말 대단해요. 네, 됐고요. 서강대는 학종에서 폐지가 되죠. 외대는 별로 우리가 관심 없겠지만 학생부 교과에서 폐지됩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 상위 19개대 중에서 학종에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가 몇 개인지 맞추는 사람한테는 제 끝나고 나서 5분 동안 면담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9개대 중에서 학종에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가 몇 개일까요? 자, 30초 드리겠습니다. 19개대에서 학종에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 몇 개? 자, 맞추실 분 손 들어오세요. 없어요? 학종에 수능 최저 있는 학교가 없어요? 네. 어머님들 지금 학습 욕구가 이 정도 돼갖고 안 돼요, 지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네, 몇 개? 3개! 틀렸습니다. 5개 틀렸습니다.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2개 틀렸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네. 왜냐면 있는 숫자 다 되면 안 되니까. 결론은 4개입니다. 4개. 아쉽습니다. 2, 3, 5까지 나오는데 4가 안 나왔어. 동그라미 책입니다. 서울대 동그라미. 서울대 어디에 수능 최저가 있어? 지균. 서울대 지균에 수능 최저가 있잖아요. 일반에는 없는데. 지균도 학종이잖아요. 관심 없으시죠? 잊어버리세요. 있긴 있는 거야. 두 번째 어딨죠? 고려대. 고려대 학종 2개 다 수능 최저가 있죠. 학생부 교과에도 있습니다. 고려대는. 그 다음에 이대 있죠. 네. 그리고 네 번째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안 써있거든요? 변동 없음이라고 써있는 홍익대입니다. 홍익대만 제가 안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변동 없음 옆에 써놓으세요. 학종 논술의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학종 논술의 수능 최저. 다시 정리해봅시다. 19개대 중에서 학종의 수능 최저에 있는 학교는 서울대 지균, 고대, 이대, 홍대 4개밖에 없는데 서울대 지균은 잊어도 되니까 전교 1등 아니지만 잊어버리시고 그럼 결국 몇 개 있어? 3개 있죠. 더 황당한 건 상위 19개대의 3개가 아니고요. 인서울 통틀어서 3개예요. 인서울 다 통틀어서 30몇 개 대학을 해도 수능 최저에 있는 학교는 딱 3개. 서울대 지균 합치면 4개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학종의 길과 정시의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고대, 이대 학종을 하려면 수능 최저가 필요하지만 고대, 이대가 아닌 이상, 홍대는 어차피 목표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대, 이대가 아닌 이상은 학종을 할 때 수능이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종하시는 분 중에서 가장 잘못된 생각이 이거예요. 학종하다가 떨어지면 정시로 가야지. 근데 그분한테 묻고 싶어. 전교 1등이세요? 학종하다가 떨어져서 정시로 간다? 정시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정시의 주요 상대는 N수생이잖아. N수생의 하루를 생각해봐. 2월 15일부터 때로는 1월 1일부터 아침 조금만 더 가까이 마이크 대서 말해달라고. 네네네. 아침 8시부터 말이죠. 뒤에가 잘 안 들어나죠. 아침 8시부터 뭘 하죠? 수능 공부하죠. 수능! 9시 수능! 집에 돌아와서 밥 먹고 또 수능 해서 12시에 자. 그렇게 1년 내내 수능을 했는데 학종하신 분은 3학년 1학기 때 뭐 하셨는데? 내신 그 그지 같은 빵꾸 뚫기 문제 하면서 막 내신 하다가 또 크게 하니까 너무 시끄럽나요? 안 들린다고 해서 크게 한 건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예. 어쨌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내신 하다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한 7월 8월에 2개월 동안 뭐 합니까? 자기소개서 쓰느라고 2개월 보내요.
그래놓고 그때부터 해서 정시로 점수가 나와요? 미친 거 아니야? 학종을해서 떨어진 사람은 절대 정시로 학종에 지원했던 학교보다 더 좋은 데 간 경우를 본 적이 없어. 학종에 지원했던 대학은 무조건 못 가. 거기보다 한 3단계 이하 학교를 간다 이거. 그러니까 학종과 정시를 같이 하는 건 미친 짓이야. 학종을 할지 정시를 할지 정해야 돼. 언제? 지금 2학년 여름방학에 내가 우리 선배들이 갔던 이 내신으로 갔던 이 학교를 갈지 학종으로, 아니면 정시에서 수능을 할지 하는 걸 2학년 여름방학에 정해야 된다고. 우리 딸 정했다고. 우리 딸 아까 정한이 얘기했죠. 뭐 하고 있겠어? 정시 올인해서 하고 있어. 내신 안 해. 안 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화학이 9등급 나오더라. 야, 안 하니까 진짜 확실하게 9등급 먹더라고. 그게 잘하는 거야. 야, 너 잘했다. 그렇게 해야지. 그러고 나서는 수능 공부를 해야 돼요. 대부분 말이죠. 정시 올인을 부모가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날만 행복해. 우와, 왜? 못 가던 학교를 가게 된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대부분 애들이 내신도 안 하고 수능도 안 해요. 유명한 명언 중에 이런 말 있죠. 내일 할 일을 굳이 오늘 하지 말자. 애들은 주로 그렇게 살아요. 뭐 재수 또 할 텐데 뭐 재수할 때 열심히 하지. 그리고 고3 때 열심히 하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알겠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정시 올인할 때는 반드시 애하고 약속해야 될 게 있어. 너의 일주일을 보겠다. 네가 정시 시스템으로 수능 시스템으로 변한 걸 보여다오. 그래야 내가 이거 하지. 무조건 뭐 학종 안 된다고 무슨 뭐 찡찡거리면서 학종 안 되니까 정시야. 이래갖고는 안 돼요. 굳은 결의가 필요하고 목표의식이 중요해. 우리 딸은 목표를 정했어. 학교도 정했어. 과를 정했어. 와, 무슨 과 갈 거야. 터무니없는 과를 정했는데 목표가 있어야지 어떻게 그거 밑으로 갈 거 아니야. 이해 가셨죠? 첫 번째 결론. 학종과 수능, 학종과 정시는 같이 가는 게 아니다. 고대 2대 노선을 제외하고는 서울대 지규는 걱정하지 말자고요. 알아서 할 테니까. 네, 걔네들 걱정하지 마. 자, 4번째 얘기했고요. 마지막 5번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라고 보이죠? 7페이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잘 아실 거예요. 예, 박근혜 정부 때 창조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전설 양성하기 위해서 6년간 120억을 투입하는 프로젝트입니다. 6년간 120억, 한 학교에 120억이에요. 6년간.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게 수천억 원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의 이 전형을 이 유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4년 장학금 받고 여름방학에는 실리콘밸리 연수 다니고 그런 겁니다. 바로 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 시작이 돼갖고 갑자기 대치동의 초등학교 애들이 코딩 배운다고 다리 넣은 게 이것 때문에 생긴 거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6년 프로젝트거든요. 걔네들 대학 갈 때는 없어져요. 뭐 좀 알고 하라 그래. 알고 좀. 그냥 배우고 싶어서 시간이 남아서 하면 상관없는데 남는 시간에 축구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꼭 그걸 해야 하더라. 애들 힘들어 죽겠는데 참 대치동 어머니들 똑똑한 것 같은데 의외로 좀 멍청해요. 6년간 120억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금 갈 수 있으면 가야 됩니다. 애가 게임에 좀 관심이 있고 소프트웨어 관심이 있고 조금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일부러 학교를 좀 몇 개 낮추더라도 이 학과를 찾아가면 좋은데 문제는 문과가 없어. 문과는 한 군데밖에 없어. 어디냐? 7페이지 맨 밑에 있는 서강대. 7페이지 맨 밑에 있는 서강대. 문과 뭐예요? 인자라고 써있죠. 인자. 그게 인문, 자연 다 뽑는 건데 몇 명 뽑아요? 인자 합쳐 5명. 죽으라 그래라. 죽으라 그래. 학종인데. 서강대급의 학종을 인자 합쳐 5명 뽑으면 연대 갈 학종 성적이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전부 자연계야. 자연검민들 기분 좋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5가지의 2020 특징입니다. 됐죠? 이해가셨죠? 2021을 특징을 보겠습니다. 어머님들 대학 관련, 대입 관련 자료는 크게 3가지가 나오는데요. 내가 1학년 때 교육부가 기본사항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 기본사항이라는 말 써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비 고의는 기본사항이 발표된 상황이에요. 2학년 1학기가 되면 전형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전형계획은 각 대학이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교육부가 기본사항을 발표하면 그 기본사항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각 대학이 전형계획을 발표하는 게 2학년 1학기예요. 전형계획은 수시 정시를 이렇게 뽑겠다는 자기의 계획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입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여름방학에 세우는 거예요. 그럼 3학년이 되면 뭐가 나오죠? 수시 요강, 정시 요강이 나와요. 이거는 전략을 세우기 위한 게 아니고요. 원서를 쓰기 위해서 촘촘하게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요강 나온 다음에 수시전략 세우고 정시요강 나온 다음에 정시전략 세우고 그러면 안 돼요. 전형 계획을 갖고 세운다는 것을 예비 고의 어머니들 잊지 마시고요. 지금에서 예비 고의는 전형 계획이 안 나오고 기본 사항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비 고의 어머님들 좀 집중해 주시고 예비 고3 어머님도 들으셔야 됩니다. 왜? 현역으로 꼭 가란 법이 없죠? 네, 그러니까 미리 좀 배워놓으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또 배워야 되니까. 자, 기본사항 핵심 내용은 기본사항이 70페이지가 넘는데요. 내용이 없어요. 제가 다 읽어봤는데. 1번 복잡한 대인 명칭을 표기 통일한다. 뭐 일반전형 그러면 다 뭔지 알 수 없으니까 학종 가로 열고 일반전형. 그러니까 유형을 왼쪽에 쓰고 각 대학의 이름은 가로 안에 쓴다.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전형 설계와 운영식 학력 차별 금지. 고교 유형이나 검정고시 출신의 차별을 금지한다. 밑에 써놓으세요. 개소리라고 써놓으세요. 개소리. 검정고시 출신을 차별한 적이 어딨어요. 검정고시는 학생부가 없잖아. 없는데 어떻게 뽑아. 그렇죠? 논술은 못 쳐서 안 뽑았지 뭐 잘 치면 뽑지. 잘 칠 리가 있나 검정고시생이. 그렇죠? 일반적으로. 차별한 적 없어요. 그 다음 고교 유형은 일반고보다 특목고나 자사고를 우대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런 적도 없어요. 다만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똑똑하네. 그래서 뽑은 거지 뭐. 특목고라고 뭐 일괄적으로 점수 더 준 적 있어? 그런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개소리예요.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교육부가 써놓은 거고요. 세 번째,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능 출제 범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예비 고3이 맨 왼쪽이죠? 2019, 2020이고요. 예비 고의. 예비 고의 한번 손 들어보세요. 꽤 많네요. 예비 고의가 그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예비 고의는 그 검은색 위에다가 낀 세대라고 좀 써놓으세요. 낀 세대. 예비 고의는 낀 세대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3년 연속 수능이 바뀐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말 대단한 해예요. 정말 3년 동안 바뀌어서 우리를 3년 동안 매번 공부하느라고 어머님들 꽤 공부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헷갈려. 기아가 들어가는 거야, 빠지는 거야. 들어갔다 빠졌다 하죠. 빠졌다 들어갔다 하죠 막. 예, 좀 이따 말씀드리고. 까만색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3이 이제 삼수를 하거나 고2가 재수를 하게 되면 2022가 됩니다. 예. 자, 그럼 까만색만 한번 볼게요. 까만색에서 국어는 변동이 없다고 되어 있죠? 변동 없으면 그냥 보시고요. 변동 없을 다음에 그냥 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변동이 없는 이유가 언어와 매체란 과목 보입니까? 언어와 매체. 예비 고2 어머님들은 이제 2학년 때 또는 3학년 때 학교에서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돼요. 언어와 매체가 신규 과목입니다. 네, 개정교육 과정에 새로 생긴 과목이고요. 여기서 매체라는 내용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능 볼 때, 예비 고2가 수능 볼 때는 매체를 안 본대요. 뭐만 본대요? 언어만 본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과목 언어와 매체에서 매체는 잘라버리고 언어만 본다 이거야. 근데 언어가 뭐냐? 문법이래요. 근데 기존의 문법을 봤기 때문에 결국 기존에 봤던 화작, 문학, 독서와 문법을 그대로 보는 것이니까 변동이 없다 그 말이야. 근데 만약에 예비 고2 애들이 재수를 하게 되면 화작과 언어와 매체 중에서 선택한다고 돼 있죠. 그럼 만약에 지금 예비 고2 학생들이 재수하게 되면 화작을 선택할 것 같아요? 언어와 매체 선택할 것 같아요? 화작을 하겠죠. 왜? 언어와 매체는 고3 때 안 했던 거니까. 고3 학생, 지금 예비 고2 학생들이 재수를 하게 되면 대부분 화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1년 후배인 지금 예비 고1들은 언어와 매체를 하게 될까요? 그럼 헷갈리죠? 그때 반드시 재수하게 되면 저를 찾으세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제가 얘기해 드리니까 지금 이미 알 필요 없잖아요. 그때 가서 알면 되잖아요. 그냥 그런 이슈가 있구나.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 지금 알아봤자 소용없는 거니까. 당장 우리 과제가 아니니까. 수학은 중요하니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수학은 까만색. 고3이 재수하게 되면 까만색이 됩니다. 문과는 큰 변동이 없어요. 공간 벡터라는 게 약간 교과 과정에 들어갔는데 큰 변동 없다 기억하시면 돼요. 문과는. 이과가 큰 변동이 있죠. 공부량이 줄어요, 늘어요? 줄죠. 뭐가 없어지죠? 기하가 없어집니다. 기백이 개정교육 과정에는 과목 이름이 기하예요. 결국 기백이 없어진 거야. 근데 삼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확통이나 미적도 없어지죠. 이건 이과한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과 최악의 3년이에요. 보세요. 지금 예비 고3이 이과예요. 뭐고 봅니까? 미적2. 미적2가 신종 개정교육과정에는 그냥 미적이에요. 미적1은 수학 1, 2로 들어갔어요. 저건 미적2, 확통, 기백 이렇게 공부했잖아. 고3이 재수하면 기백이 사라져. 삼수하면 확통이나 미적이 사라져. 뭐야 이거.
재수라는 건 뭔가 하면 고3 때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미진한 거야. 미진한 거를 더 열심히, 더 심화, 더 학습해서 성적을 올리는 게 재수 삼수의 목적이고, 재학생인 내 후배들은 공부량이 많아서 버거워서 못 따라가는 상황. 이게 재수자한테 좋은 상황인데, 재수했더니 공부했던 거에 3분의 1이 쓰레기가 되고, 삼수했더니 또 3분의 1이 쓰레기 돼. 그러니까 예비 고3이 삼수하는 순간 수학 공부량이 반이 돼요. 이거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예비 고3은 명심하세요. 이번에 가야 돼. 공부했던 거 3분의 1이 쓰레기가 된다니까? 이건 뭐야? 공부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건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는데, 저희 아들이 아까 얘기했죠. 17학번인데요. 항상 17학번이었는데 이과였는데 제일 잘하는 과목이 뭐였냐면 영어였어요. 그럼 제가 그때 계속 걔한테 뭐라 그랬을까? 너 재수하면 영어 절대 병 된다. 절대 병 된다 하니까 갑자기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그 애 갔어요. 이과면 집에 가서, 야, 이과면 애한테 이렇게 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기백 열심히 하고 있니? 엄마 오늘도 기백했어. 열심히 해. 근데 너 재수하면 그거 없어진다. 뭐야?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상통을 딱 깨면 더 열심히 하려고 할 겁니다. 문과는 그럼 어떻게 자극을 주느냐? 문과는 이렇게 자극 주는 거야. 우리는 문과잖아. 아니, 그러면 충분해. 문과인데 대학도 이상하면 어떻게 살 거야? 문과잖아.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면 돼. 문과라는 얘기만 하면 돼. 그치? 뭐, 과정 바뀌고 자식도 없어. 문과인데 뭐. 알겠죠? 나머지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영어는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입 일정, 전형 일정 쭉 보이는데 10페이지가 2020 일정이고요. 2021 일정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보시고 공통점은 수능은 무슨 요일 날 한다? 수능은 목요일 날 하게 돼 있어요. 수능이 왜 목요일 날 하는지 아세요? 금요일 날 하면 13일에 금요일하고 겹쳐질 때가 있어. 재수 없다고 금요일을 안 하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교육부 관련자한테. 수요일은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수요일은 좀 준비 기간이 너무 짧죠. 주말에 나와서 공무원은 일 안 하고 싶다 이거지. 주중에 일해서 준비하고 싶다. 그래서 월화수 준비해서 목요일 날 그런 거예요. 다 이유가 되죠. 역시 공무원은 이게 참 머리는 참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머리예요. 자, 어쨌간에 여기서 하나만 볼게요. 왼쪽 오른쪽 어디를 봐도 되는데 그냥 왼쪽으로 봅시다. 수시 모집을 보면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이란 말이 보이죠? 이 메커니즘을 좀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어서요.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이게 전부 다 최초 합격자 발표, 최초 합격자 등록이에요. 최초라고 좀 써놓으세요. 네 번째 칸입니다. 최초 합격자 발표, 최초 합격자 등록. 오늘이 바로 수시 최초 합격자 등록 마지막 날이에요. 그럼 오늘 밤에 지금 대학은 정말 바쁩니다. 왜 바빠요? 등록을 다 안 했으니까. 등록을 다 했으면 바쁠 게 없죠. 등록을 다 안 해요. 왜 등록 안 하죠? 여러 대학을 붙었기 때문이죠. 2개 이상 대학을 붙게 되면 지가 더 원하는 대학을 가게 되면 다른 대학은 등록을 안 하게 되죠. 이 상황을 미등록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등록이 발생하게 되면 그 미등록을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미등록 충원 합격이라고 합니다. 밑에 써 있습니까? 네. 미등록 충원 합격. 너무 말이 길죠? 다른 학교에 등록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아서 생긴 결환을 채운다? 미등록 충원 합격. 학생들 긴 말 하지 않습니다. 이거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줄여서 추합이 된 거야. 미등록 충원 합격 줄여보세요. 그럼 원래 뭐가 돼야 돼? 충합이 돼야 되잖아. 발음 한번 해보세요. 추합해서 이응 탈락 현상이 발생한 거야. 충합은 발음이 안 돼. 발음이. 추합이 생겼는데 너무너무 웃긴 것은 추합이란 말이 생기고 나서 추가 합격이란 신조어가 생겼어. 충원 합격이 추합이 됐다가 추합이 추가 합격이 됐어. 즉 추가 합격과 충원 합격은 동의어야. 이해가세요? 공식 용어는 충원 합격인데 대학은 추가 합격이라 그래. 같은 말입니다. 추합과 충원 합격. 알겠죠? 그래서 추합을 막 실시해. 보통 5회에서 6회 실시합니다. 왜 수시는 5회, 6회를 실시할까요? 수시 추합 기간이 6일 또는 7일이에요. 항상 6일 아니면 7일이고 내년엔 6일이에요. 그러니까 6일 기간밖에 없으니까 하루씩 발표해도 5번 또는 6번에서 끝나게 돼 있어요. 하루에 2번 발표할 수는 없으니까. 알겠죠? 그 5회를 실시했을 때 그러면 다 충원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래도 충원을 못하나요? 그래도 못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원이 뭐로 넘어가요? 정시로 넘어가죠. 그거를 수시에서 정시로의 2월이라고 합니다. 왜 못 채워서 결국 정시로 인원이 넘어가게 되죠? 그 이유가 뭐죠? 이때 꼭 틀려요. 저렇게. 이 학생 너무 훌륭해.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꼭 여기 와서 꼭 틀려. 다시. 왜 추합을 한다 그랬죠? 다른 데 등록해서 결혼이 생겨서. 그럼 추합은 왜 실시해? 결혼을 채우려고. 근데 채우려고 하다 보면 1차 추합도 2군데, 3군데 되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차 추합 발표했는데 또 딴 데 등록해. 또 뺏기지? 그럼 뭐해? 2차 추합을 또 발표해. 2차 추합도 2군데 되는 애, 3군데 되는 애 있겠죠. 또 뺏기지? 뺏기고 3차 또 뺏기고 4차 또 뺏기고 뺏기다 보면 끝나. 그런데 수시에서 정시월이 왜 되는 거야 물어보면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수능 최저를 못 채워서요 이렇게 잘못 얘기한다니까. 수능 최저를 못 채우면요 그냥 불합격이에요. 그냥 다 쓰레기통으로 가. 합격한 애들이 졸라 많아. 수능 최저 통과한 자가 정원의 5배수 10배수야. 다 통과했어. 학종은 대부분 수능 최저도 없고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합격 수능 최저 통과자가 많은데 얘는 못 뽑는 거야. 왜? 합격 발표해놓으면 딴 데 넘어가고 발표하면 딴 데 넘어가고. 그럼 날짜가 끝나버렸어. 수시 추합이 20일 동안 실시하면요 수시 2월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해 가세요? 수시 추합이 5일 6일밖에 안 하기 때문에 뺏기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수능 최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수시 2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교가 어디야? 훌륭하십니다. 연세대입니다. 연세대는 무려 정시 인원이 9% 늘어나요. 여기 답이 있나? 답은 넘기면 있죠? 짠! 왔네 아직.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연대가 왜 제일 많이 수시 추합이 2월이 발생할까? 제일 많이 뺏기기 때문이죠. 어디로 뺏겨요? 서울대가 뺏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대 한양대도 연고대 뺏기겠지만 연고대가 서울대 뺏기는 건 비교가 안 되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연대 후진과가 있고 성대 제일 좋은 과가 됐어. 그럼 연대 후진과 안 가고 성대 좋은 과도 가요. 서울대 제일 후진과 되고 연대 제일 좋은 과가 됐어. 그래도 서울대 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복학교도 뺏긴다 이거야. 그래서 정말 많이 뺏겨요. 고대가 왜 연대보다 적게 뺏기냐? 뺏기려면요 중복 합격을 했어야 뺏길 거 아니야. 연대만 되고 서울대 안 됐어. 그러면 안 뺏기잖아. 연대도 되고 서울대도 돼야 그게 뺏기는 거지. 근데 고대는 왜? 고대도 되고 서울대도 돼야 뺏길 거 아니야. 근데 고대도 되고 서울대 되는 애의 수가 연대도 되고 서울대 되는 애보다 적다 이거야. 이게 뭘 말하는가? 고대가 지 아무리 길을 써도 연대보다 인기가 낮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해 가셨죠? 내년에 연대가 수시에서 수능 최저 있대 없대? 전부 폐지죠? 그럼 2월이 생겨 안 생겨? 무관하다고 무관. 내년에 수능 최저가 없다고 연대는 2월이 없겠네 이런 생각하면 매년 2월에 수백 명씩 생겨 내년에도. 왜? 서울대로 계속 뺏길 테니까. 2월 문제하고 수능 최저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세요. 그렇게 신문 기자들이 올해도 더럽게 많이 써서 뭐라고 써있지 않아? 수능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수시 2월이 많이 늘 거래. 그게 뭔 소리야? 아무 쓸데도 없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갖다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헷갈리는 거야. 알겠죠? 예. 중요한 얘기 했다. 예. 자, 이제 여기 수시에 중요한 얘기 했고요. 자, 이제 수시 얘기해서, 수시의 기본적인 거 보셨죠? 자, 이제 수능의 비밀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능의 비밀부터 이제, 수능의 비밀, 수시의 비밀, 정시의 비밀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이제 전체 상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략은 집에 가서 가족 회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수능의 비밀부터 볼게요. 수능의 비밀 이제 13페이지 제가 늘 보여드리는 편인데요. N수생. 이 N수생이란 말이 생긴 것도 사실 학종 이후이에요. 학종이 되면서부터 학생들이 수능 공부가 등한시하게 됐어. 수능 공부량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학종으로 6개 다 떨어지고 나서 마음이 공허한 거야. 왜? 내가 수능 공부를 미진하게 했다는 걸 자기도 알아. 내신하다가 인생 다 보냈구나 내가. 그래서 재수, 삼수가 늘었어요. 옛날엔 재수 그랬고 삼수 그랬는데 이제는 N수, 장수 막 이런 말들이 생겼죠. 예. 그래서 N수생이 1등급에서 몇 프로 먹는가가 표시돼 있죠. 몇 프로나 먹는데요? 1등급에 많을 때는 48%, 적으면 35% 정도를 N수생이 먹는데요.
16년 이후에는 공식 통계가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2등급은요? 조금 낮지만 비슷하죠. 지금 예비 고3이나 예비 고2들 전부 모의고사 보셨죠? 저를 한번 보세요. 밑에만 보고 있으면 목이 아프니까 저를 보라 그럴 때 안구정화라고 할 테니까 그때 한번 보세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딴 데 보세요. 딴 데. 자, 안구정화. 좋습니다. 예. 알아서 안 했으면 갈 뻔했잖아요, 지금. 네. 자, 그러면 안구정화 하세요. 자, 하고 계시죠? 안 되죠? 안구정화가. 이게 언어예요. 언어는요,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소시리의 언어학이잖아.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일부러 안구정화라 그러는 거야. 어쨌든 간에. 모의고사 보셨죠? 그 모의고사 이름이 뭐예요? 지금까지 본 모의고사 이름이. 학력평가라고 합니다. 출제자가 누구예요? 교육청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인천시 교육청, 부산시 교육청. 이 네 군데 교육청만 학력평가를 봅니다. 이 학력평가는 특징이 뭐야? 나와 나이가 같은, 나하고 한 학년이 내만 보는 거지. 결국 뭐가 빠져있어? N수생이 다 빠져있어요. 고3이 되면 6월 달에 모의평가라는 걸 봅니다. 이름이 바뀌었죠? 모의평가, 줄여서 모평이라고 합니다. 6월 달 모평. 이건 누가 출제하죠? 네. 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평가원은 줄여서 교평이라고도 하고, 교과평이라고도 하고, 평가원이라고 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얘네들이 바로 누구죠? 수능 출제기관입니다. 수능 출제기관이 출제하는 모평 6월 달에는 N수생이 10% 정도 봐요. 9월에 13% 정도 봐요. 수능은 20%가 넘어요. 내가 아는 영재고 출신 어떤 애는 일부러 모평을 안 보더라고. 너 왜 모평을 안 보니? 그때 걔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내가 왜 내 성적을 내 경쟁자한테 보여줍니까? 그 새끼들 무서운 새끼들이야. 걔네들이 자기를 과대평가하도록 상황을 조장해놓고 자기는 탁 올라가겠다 이거지. 그런 놈들이 갑자기 올라오니까 수능 끝나면 다 어떻게 생각해? 다 지가 못 봤대. 왜 다 못 봤다고 하냐? 이 N수생을 감안하지 않고 이전에 봤던 모의고사가 자기의 성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라고. 이 40%를 빼놓고 생각하니까. 다음부터 애들이 성적표를 가져오죠. 엄마 3월달 이제 뭐 봐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봐요. 4월달 오자마자 엄마 1등급이 3개나 나왔어. 그때 냉정하게 딱 보시고 1등급이 나오긴 나왔는데 100분이 96부터가 1등급이죠? 100분이 96, 97로 1등급이면 이미 1등급이 아니다. 이해 가세요? 쫙 그어버리고 2라고 쓰세요. 그럼 2등급은 100분이 얼마부터요? 89부터죠? 근데 100분이 89, 90, 91, 92, 93으로 2등급이면 찌 그어버리고 3이라고 쓰세요. 그래 놓고 다시 보세요. 그게 팩트야. 진짜. 뭐 하루의 성적으로 수능에서 인생이 결정되는 건 불합리하고 뭐 하루의 시험으로 뭐 줄 세우고 그런 놈들은 공부 안 해본 놈들이 하는 소리야. 수능만큼 공정한 시험은 없어요. 진짜 실력대로 나와요. 1000명 중에 1명이 실수할까 말까지 대부분 자기 실력대로 나와요. 98 넘던 놈, 98, 92, 100 하던 놈이 1등을 먹는 거고요. 96과 그걸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은 무조건 2 나와요. 반드시.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놨죠? 98, 94의 법칙. 98을 넘어야 1등급이고 94를 넘어야 1등급이다. 집에 가서 올해 1년 동안 봤던 모의고사 등급 다시 한번 매겨보세요. 그럼 꼭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 물어봐요. 선생님 3등급을 어떻게 봐야 돼요? 취급 안 합니다. 꼭 4라고 써야겠어요? 기분 나쁘게? 그냥 열심히 하자 그러면 되는 거지. 그죠? 꼭 그걸 써야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3까지만 쓰세요. 나머지는 공란으로 비워놓으세요. 아시겠죠? 절대 자기로 과대평가하면 안 돼. 13페이지 연도별 출생자 수는 그냥 보시고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얼마나 재수를 많이 하는가가 14페이지고요. 재수 비율이 60%가 넘는데 이거는 삼수, 장수는 빼고 재수만 표현한 거예요. 재수만 하는 게 벌써 60%가 넘고요. 삼수생을 넘으면 휘문고가 100%가 넘어요. 그만큼 많이 합니다. 잘 보시면 회색으로 표시된 게 강남 3구입니다. 강남 3구가 거의 대부분이죠. 강남 3구가 재수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부모의 기대 수준하고 애의 성취도에 큰 차이가 있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강남에 처음부터 살던 사람은 반도 안 됩니다. 딴 데 살다가 애가 좀 하네 싶어서 강남으로 온 거야. 집은 두고 전세로 와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럼 기대 수준이 있어서 왔을 거 아니야. 근데 학종 뭐 이상한 데가
수능 이상한 거 나오고 그럼 못 참는 거지. 네, 그래서 이렇게 재수 삼수가 많은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수능의 비밀을 봤고요. 정시의 비밀을 좀 이따 또 보겠습니다. 자, 수시의 비밀을 또 가겠습니다. 아까도 수시 말씀 이미 좀 드렸지만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16페이지. 자, 수시가 몇 프로나 본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70%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써놓은 건데 수시 70%라는 말은 무의미하다. 수시 70%라는 말을 머릿속에 지우는 것부터 내가 대입의 전략이 시작되는 거야. 수시 70%라는 말에 이게 압도당하면 수시 안 하면 망가. 대학을 못 갈 것 같은 그런 압박감에 시달려요. 근데 제가 아까 우리 아들 얘기했잖아. 78.5면 어때?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어쩔 거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말이죠. 수시는 한 종류가 아니죠. 정시는 한 종류잖아요. 정시는 어떻게 한 종류야? 수능 전형. 근데 수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특기자 이 네 개는 다 다른 전형이잖아. 이 네 개 다 아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정교권 애가 학종, 논술 같이 하는 애들이 일부 있지. 그건 정교권. 특목 자사회 중에서 꽤 잘하는 애들, 3등급 안에 드는 애들이 특기자하고 학종을 같이 하죠. 이 두 개의 예를 제외하면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특기자는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전형이에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이해 가세요? 학종하면서 언제 논술해? 학종이 얼마나 치열한데. 그렇죠? 학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전략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학종을 계속할지 안 할지 이게 판단 1번이야. 계속한다면 내신 더 해야지. 더. 3학년 학기 때 내신 죽으라고 해야 돼. 7월 8월에 자소서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자기가 고치고 그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잘못하는 거 많아. 7, 8월 자소서 써서 9월에 접수한 다음에 뭐 하는 줄 알아? 학종한 애들이 그 다음에 수능 공부해. 그럴 필요 없어. 직윤이나 고대 이대가 아닌 이상 뭐 해야 돼? 면접 대비해야 돼. 면접이요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면접 대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 친구 아들이 이번에 고대 학추원에 지원을 했는데 1차가 돼서 2차 면접을 갔어. 이과대 생명과학부에 지원했어. 그래서 질문이 1번, 2번, 3번 다 잘 풀었어. 4번 문제가 확률을 갑자기 물어보는 거야. 확률. 근데 모르겠는 거야. 문제가 뭐였냐면 얘가 저한테 제대로 전하지도 못해. 어쨌건 첫 번째 버스를 탔고요. 두 번째 택시를 탈 확률이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로 풀 때하고요. 면접으로 들을 때가 느낌이 다른 거지. 좀 긴장도 되고. 머리가 하얘지더니 아무것도 모르겠더래. 두 번째가 뭐였다고? 택시 탈 확률. 걔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팀원이를 구해서 버스를 탄다라고 대답을 했어. 실화야, 실화. 2개월 전 실화야. 팀원이 구해서 버스 탑니다. 당황하면 이렇게 되는 게 면접이야. 그랬더니 교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수고했네, 가게. 그 집에 왔대. 당연히 떨어지지. 네. 떨어지겠죠. 좀 이따가 수능 최저 발표되고 나서 이제 뭐 지금에서 팀이 떨어졌겠죠. 소식이 안 전해져. 소식이 안 오니까 떨어졌겠지. 뭐 됐으면 됐겠어. 학종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런데 학종으로 갈 학교가 5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야 이건 안 돼. 이런 학교는 난 안 다닐 것 같아. 그럼 접어. 하지 마. 뭐 해야 돼? 그 다음 논술을 할지 안 할지를 정하는 거죠. 네. 학종 다음에 이제 논술을 합니다. 논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과 논술은 그럼 웬만하면 그냥 하세요. 문과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 잡아갖고 그냥 꾸준히 다녀. 꾸준히 다니다 보면 늘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문과 논술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한 과목이잖아. 한 과목. 한 과목이니까 그게 장점이 있어. 다 안 한다는 관점. 근데 논술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수능은 같이 해야 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게 학종하고 큰 차이야. 그래서 논술 노선이란 건 수능하고 같이 하는 거다. 요거 잊지 마세요. 학종은 고대이대가 아닌 이상 수능하고 관계없는 거고. 그러니까 수시를 뭉뚱그리면 안 돼. 학종 노선과 논술 노선은 다른 거야. 논술은 수능 최저를 같이 해야 돼. 왜 그런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이과 논술은 좀 얘기가 다른데 이과 논술은 일단 수능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수능 수학은 거지 발사기 같이 하면서 논술하면 논술에 늘 리가 없어요. 수능 수학을 잘하면서 논술을 거기에 겸비를 해야지. 이걸 잘 배합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뭐 원장님 또 잘 말씀을 해주겠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전 밑으로는 좋은 선생이 없는 게 논술입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를 알아야 됩니다.
저희 딸은 논술 안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과인데 수학을 무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굳이 논술할 이유가 없죠. 왜? 페이버가 없잖아. 이득이 없잖아. 논술은 수학 플러스 과학 또는 수학만 보는 게 논술이잖아. 근데 수학을 제일 못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과 대부분이 수학을 제일 못한다는 거. 그렇죠. 이과를 왜 왔어요? 그래, 문과가 이래서 온 거지 수학을 잘해서 온 게 아니잖아 솔직히. 그래서 이과 중에서 수학을 못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정도면 할 수 있어요. 즉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가 비슷해. 그럼 수학을 잘하는 거야. 왜? 국어는 문과, 예체능, 일진을 다 더한 100분이잖아. 수학은 보석 같은 이과는 뭐하는 수학이잖아. 수학 등급이잖아. 그럼 수학이 4등급인데 국어도 4등급이야. 그럼 수학을 잘하는 거지. 이해가세요? 근데 국어가 2인데 수학은 5야. 그럼 수학을 확실히 못하는 거죠. 저희 딸. 이러면 논술할 필요 없지. 그러면 오히려 수학을 88점까지 먹자. 이렇게 노선을 정하고 국어, 영어, 과학을 열심히 해서 정시점수 올리는 게 맞는 거지. 이해가세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고. 무조건 논술하라는 말도 틀린 거고 무조건 논술하지 말라는 말도 틀린 거야. 알겠죠? 문과는 시간 나고 돈이 나면 하시고 수학, 이과는 요 기준을 놓고 판단하시면 돼. 알겠죠?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제 친구 딸이 외국에서 9년 살다 왔어요. 국어를 참 못하는데 어떻게 못하는가 하면 자기가 왜 못하는지 몰라. 그게 진짜 모르는 겁니다. 왜 못하는지 모르는 거. 최근에 그래서 국어를 고3 때 국어를 봤는데 국어가 4등급 나왔어. 수능이. 굉장히 쉬웠던 국어인데도. 재수했어. 역시 4등급이야. 삼수했어. 역시 4등급이야. 그런데 논술로 2대를 갔어요. 아니 국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논술로 갔지? 아주 간단해. 걔한테 물어봤어. 야, 너 어떻게 논술로 갔니? 그러니까 걔가 대답을 이렇게 했어. 짧아요. 짧아. 짧아요. 뭐요? 논술은 짧다고요. 국어 몇 페이지인 줄 아세요? 시험지가?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 사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머님들 반도 못 읽어. 논술은 3페이지, 4페이지거든요. 읽을 시간이 있더라 이거야. 그 다음 요약하는 거는 학원에서 연습하는 거죠. 왜? 교육부가 학교에 선생을 박아주지 않았으니까. 할 수 없지 뭐.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처럼 우리 아들처럼 뭐 논술이 없는 대학을 지원하거나 뭐 서울대나 고대를 지원하거나 그럼 논술할 수가 없는 거죠. 논술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논술할 만한 계제가 안 돼. 국어를 해도 너무 못해갖고 논술도 할 시간도 없고 뭐 이렇게 된다. 또 논술과 수능을 병행할 수 없다. 그러면 논술을 못하는 거지. 근데 수능 하나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논술 어떻게 해? 그럼 안 하는 거야. 네. 어쨌건 중요한 거는요. 셋 중에 하나만 해야 돼. 뭐 하나? 학종만 하던가 논술 플러스 수능을 하던가 아니면 정시를 하던가. 여기서 중요한 얘기 나왔습니다. 집중해야 될 얘기 나왔어. 다시 학종은 이미 말했으니까 이제 뺄게요. 논술하게 되면 뭘 해야 된다고요? 수능 최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만 노선 말고는 딱 뭐가 있다고요? 정시 노선이 있다고 그랬죠?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걸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좀 이따가 또 보겠지만 논술에서 수능 최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좀 이따 보겠지만 수능 최저 보는 학교가 훨씬 많아요. 네. 학종은 훨씬 적죠. 논술은 훨씬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꼭 그런 게 아니고요. 수능 최저가 있으면 수능 최저 통과 못하는 애가 절반이에요. 그럼 30대 1을 논술 지원했죠? 그럼 15대 1로 주는 거예요. 그럼 30대 1로 남아있는 것과 15대 1로 주는 거는 합격 가능성이 달라지죠. 그래서 논술은 반드시 수능과 겸비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수능과 겸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수능 최저는 좀 이따 보겠지만 4개 영역 수능 최저는 없어요. 4개 영역을 다 보던 학교가 연대였는데 연대가 수능 최저가 폐지되잖아요. 연대 논술이. 그래서 대부분 3개 영역 등급합, 또 3개 영역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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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2개 영역 이렇게 돼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만약에 내가 6개 원서를 썼는데 그 6개 논술 학교가 대부분 3개 영역 수능 최저야. 그러면 수능을 3개 과목만 하는 거야. 3개 과목. 4개를 하는 게 아니고 3개만. 하나를 버려. 왜요? 4개를 다 잘해서 잘할 것 같으면 내가 정시하지 왜 논술하겠어. 이해가세요? 뭔가 미진하니까 지방 시골 애들은 선생을 구하지 못하는 논술로 빠지려는 거 아니야.
근데 논술 다 하고 내 과목 다 하고 다 잘하면 정시하지. 제일 자신 없는 거, 제일 백분이 떨어지는 거 하나를 버리는 거야. 3개 영역만 집중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원서를 6개 썼는데 5개가 2개 영역이고 한 학교가 3개 영역이야. 그럼 2개만 해. 나머지 3개는 시간 날 때 해. 왜냐하면요, 수능 최저를 절반이나 떨어져요. 마음 같아서는 다 될 것 같죠? 근데 아까 내가 뭐랬죠? 98, 94 법칙 기억나세요? 될 줄 알았던 게 안 돼요. 그러니까 5 하면 통과할 게 3333이면 못 통과하잖아. 3333 다는 애들이 많다고요. 개인이 4개 영역해서 5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그러다가 논술이 안 되면 어떡해요? 논술이 안 되면 학종하고 똑같대요. 수시를 안 되면요, 수시 지원했던 학교로 절대 정시로 못 갑니다. 수시를 가는 순간은 무조건 수시가 돼야 돼. 수시가 안 되면 그때 정시로 돌아보지. 이런 거 갖고는 절대 대학 못 갑니다. 정시는 정시를 목표로 한 애들이 가는 거야. 우리 딸처럼 정시 화학 9등급 자신 있게 먹는. 알겠죠? 그렇지 않고 무슨 어떻게 강남대성 메가스터 대들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겨.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게 쉽게 넣어줘. 알겠죠? 자, 좀 자세한 얘기는 수시 각각을 보면서 가봅시다.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자, 하나하나씩 볼게요. 재밌나요? 네, 이게 재밌어요. 그래갖고 이게 입시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애가 대학 가잖아요. 애가 대학 가면 어머님들 직업이 생겨. 학원 실장. 네. 이 일거양득이라 그러죠. 그래서 학원 실장을 목표로 공부하는 거야, 지금부터. 알겠죠? 자, 18페이지, 19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게 학종입니다. 인서울 학종을 2페이지에다 정리한 아주 훌륭한 표입니다. 김철이가 이 표를 3년 전에 만들고 하늘을 향해서 내가 기도를 올렸잖아. 신이시여, 제가 이 표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인서울 학종이 한눈에 다 들어있어요. 2 이상도 없고 2 이하도 없어요. 이게 학종 전부예요. 학종을 지망하시는 분은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돼. 잘 보시면 4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맨 왼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서류, 수능, 면접 보이세요? 그 위에 부담 커짐이라고 써 있네요. 부담 이빠이라고 써주셔도 됩니다. 부담 이빠이. 왜냐하면 서류 다 내야 되고 수능 최저도 있고 면접도 보니까. 두 번째 칸에 뭐가 없죠? 면접은 없죠. 하지만 수능 최저는 있는 겁니다. 요 2칸을 합친 게 아까 봤던 4개 학교예요. 서울대, 고려대, 이대, 홍대 보입니까? 이 4개 말고 오른쪽 왼쪽 다 봐도 두 번째 칸에 있는 학교가 없죠. 아니 뭐라고 써있는데 써있는 걸 잘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의대잖아요. 의대.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서울대, 고대, 이대, 홍익대 말고 다른 학교가 좀 써있죠. 그건 의대라고요. 의대. 의대만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있는 학교가 아주대, 단국대, 가톨릭대가 있다. 아주대, 단국대, 가톨릭대도 의대를 제외한 거는 다 세 번째, 네 번째 칸에 있다. 그 말이야. 다시 한번. 세 번째 칸은 뭐가 있어요? 서류 플러스 면접. 네 번째 칸은 서류. 세 번째, 네 번째 칸은 전부 다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대와 서강대가 수능 최저가 없어졌기 때문에 두 학교가 더 사라진 거예요. 내년에 4개 학교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세 번째 면접을 보는 학교가 있고 면접을 안 보는 학교가 대부분의 학종입니다. 자, 그러면 상위권 대학은 네 번째 칸이 많죠. 중상위권, 중위권은 세 번째 칸이 많죠. 이것도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상위권은요, 서류만 갖고 뽑을 수가 있어요. 중상위권부터는 헷갈려. 예를 들면 재형고 1.7이 있고 경기고 2.2가 있을 때 누굴 뽑을까? 머리 아파. 뭐 강남이니까 조금 더 쳐줘야 되지 않나? 근데 2.2까지 쳐줘야 되는 건가? 2.1까지 쳐줘야 될까? 2.3까지 모르잖아요. 더 쳐주긴 더 쳐주는데 이해가세요? 따라서 판단이 안 되므로 면접 본다. 그래서 중상위권, 중위권 대학이 면접이 거의 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9월, 10월에 면접 대비를 하셔야 돼요. 왜? 10월과 11월에 면접이 있거든요. 금방 면접 돌아와요. 그랬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학종의 시스템입니다. 학종 느낌 눈에 확 들어오죠? 학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21페이지 쭉 나와야 돼.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학생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교과내 실입니다. 비교과는 가면 갈수록 안 봅니다. 네, 비교과는 다 뻥튀기 됐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교과 뻥튀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수상경력입니다.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22페이지에 4번 수상경력의 문제점.
학교에서 수상을 제일 많이 하는 학교가 거의 부산에 있는 장안고라는 학교입니다. 아주 부도덕한 학교인데요. 아, 이런 말 써도 되나? 모욕죄로 또 고소당한다. 제가 중앙대 고소당한 적이 있어요. 네, 모욕죄로. 네. 중앙대가 무슨 전형을 냈다가 교육부한테 반려당했거든요. 그래서 아, 중앙대 병신 됐네 그랬다가 중앙대로부터 고소당했어요, 제가. 모욕죄로. 왜 그렇게 됐냐면 중앙대생들이 와서 자기 동생 때문에 내 입시설명회를 본 거야. 제가 이제 보통 잠실체육관에서 10,000명, 12,000명 데리고 하거든요. 10,000명 넘는 사람은 이제 저밖에 없습니다. 이 교육업계에서. 뭐 손주원 이런 사람도 6,000명밖에 안 와요. 중간에 다 가고 막 그러죠. 네. 그러니까 중앙대가 자기 동생 때문에 듣고 있었던 거야. 열받죠? 자기 모교가 이렇게 바보같이 됐다니까? 그래서 학교 인트라넷에다 쓴 거야. 입학처 뭐 하고 있는 거냐? 김철이가 까던데. 그래갖고 중앙대가 어떻게 해서 김철이 모욕죄 딱 건 거지. 그래갖고 내가 그래서 변호사 만났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래 일단. 근데 어느 날 경무처장이 전화 왔어. 총장님이 뵙고 싶어 하십니다. 쫄아가고 갔어. 갔더니 문 앞에 도착해서 저 지금 문 앞에 왔는데 그러니까 입학처장이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거야. 아이고 김철희 선생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총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고 막 날 모시고 가는 거야 총장 앞에. 총장님이 아이고 김철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중앙대가 클 거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네, 그거로 화가 난 게 아니고 앞으로 좀 중앙대 좀 잘 지도 편달해달라. 문제점이 있으면 잘 지적해주시고 애들이 됐더라고. 더 된 거는 그 다음부터 집에 추석때하고 구정때 쌀이 와요. 서산 간척지 쌀. 중앙대가 서산에 간척지가 있어. 그 쌀이 오더라고. 진짜 맛있어요. 근데 2년 전부터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나 했더니 총장이 바뀌었더라고. 바뀌어서도 리스트는 남겨놔야지 이것들이 진짜.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 얘기했죠? 장안고? 장안고가 경시대회를 몇 번 본다고요? 0.5회를 본대요. 뭐라고 써있어요 위에? 학생 1인당. 전교생의 학생 140명 학교입니다. 경시대회를 5학기 동안 70번 보는 거예요. 이런 미친 학교가 있습니까? 그럼 보세요. 논술 비슷한 대회를 한 20개 여는 거죠. 논술대회, 글짓기대회, 창작대회, 창작글짓기대회, 창작사생대회, 사생글짓기대회. 너 대상이 전교에 몇 명? 한 30명. 금상? 전교 60명. 은상부터는 전교생. 이런 거지 발사기 같은 게 다 있어. 그럼 그 학생만 딱 보면 걔가 혼자 대상인지 또 그 대회에서 대상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부도덕한 학교가 있는 걸 한단 말이에요. 입학생활. 그래서 에이 쓰레기. 거기 보세요. 제일 높이 평가하는 한학원을 몇 번 봐요? 0.04 보이세요? 5학기 동안 6번밖에 안 봐. 진짜 고급스러운 학교는 그런 거로 폼 안 잡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거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신이 딱 1등급 이렇게 돼 있으면 어머 잘하는 새끼군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수상 경력 아무 소용없어. 그건 뻥튀기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내가 봤는데 이 학교 아니고요. 유사한 경시대를 20개 깔아놓고요. 반별로 따로 봐요. 1반만 보는 경시대, 2반만 보는 경시대, 3반만 보는 경시대. 별짓을 다 해요 이것들이. 이게 뭡니까 세상에 나라 꼴이. 그래서 내가 이거 반대했다고 이명박한테 찍혀갖고 내가 진짜 그때 입학사정관제 반대해갖고 이거는 나라 망치는 길입니다 그랬다가 내가 네 제가 참 답답합니다. 어쨌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주지가 않네. 그래서 나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한테 연락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정부가 바뀌었는데 박씨에서 문씨로 바뀌었는데도 연락이 없냐. 그래서 내가 알게 됐죠. 정부는 바뀌어도 교육부는 바뀌지 않는구나. 이명박 때 과장하던 분이 지금 국장하시더라고. 소까 소데스네. I understand. I got it. 아씨. 자, 학종 됐고요. 논술 볼게요. 논술. 자, 학종을 이렇게 볼게요. 논술을 봅시다. 논술 좀 관심이 생기시죠? 네, 이미 내신 다 개렸으니까 논술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논술은 일단 23페이지. 그게 논술실시대학 33개교입니다. 보이시죠? 2021도 큰 변동이 없을 거예요. 왜? 2019하고 20도 똑같거든요. 33개교입니다. 학교가 되게 많죠? 자, 인문만 보는 학교 2개, 인문 자연 다 보는 학교 29개, 자연만 보는 학교 1개, 의예가 11개, 치의회가 3개인데 그 울산대 의예는 제가 줄을 쳐놨죠. 울산대는 의예과만 논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예과를 뺀다면 의예과 아닌 일반 학과에 논술이 있는 데가 32개 됩니다. 이해 가시죠? 네, 32개 되고 의예과를 합치면 33개 되고
그래서 수능 최저를 몇 개 보나 봤더니 맨 끝에 표를 보세요. 32개 대학 중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가 20개, 없는 학교가 12개. 이 없는 학교 중에서 제일 좋은 학교는 어디? 지금까지는 한양대였는데 앞으로는 연세대다. 연세대, 한양대 이런 라인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능 취저가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의대 취재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거 좀 잊지 마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뭐 집에 가서 그 33개 대학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이름을 한번 보셨을 때 가고 싶은 대학도 있지만 뭐 이런 대학은 뭐하러 가? 그런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대학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어떨 때? 3학년 때 3월달, 4월달, 6월달, 9월달 모의고사 학평이나 모평 볼 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이거를 온라인 합격 예측 서비스에 넣어봐야 돼. 합격 예측 서비스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데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성마이맥도 하고요. 대성학원에서도 하고요. 메가스터디도 하고요. 진학사도 하고 뭐 스카이에도 다 해요. 어디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꼭 대성 안 넣으셔도 돼. 그중에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마음에 드는 이름에다 하나 넣으세요. 그러면 대충 너의 지금 모의고사 성적으로 어느 정도 정시 갈 수 있는지 러프하게 보여줍니다. 정확한 예측은 아니지만 대충 이 점수가 통계적으로 그렇게 갓선을 보여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 수시를 지원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니까. 근데 충격적인 거는 3월달 성적을 딱 집어넣었을 때 정말 뻘겋게 나와. 갈 수 있는 건 녹색을 봤더니 듣도 보도 못한 뭐 충남에 있는 대학이 막 나오는 거죠. 충남에 있는 대학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서울에 있는 지금 보기에는 시덥지 않아 보이지만 그 학교가 굉장히 훌륭한 학교인 걸 알게 될 거야. 정시로 못 간다면 논술로 갈 수 있으면 그 길로 가야지. 그러면 선생님 논술은 특목자서 애들이 세지 않아요? 특목자서 애들이 굳이 논술로 해서 광운대를 올까? 이해 가세요? 네. 정말 논술 괴수들이 글로 올까? 성신여대로 올까? 아니잖아. 조금 하고 오는 거예요. 조금 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논술에 지원하는 학교의 수준은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 위면 다 지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점을 잊지 마시고요. 24페이지 보시면 인문계에서 수리논술이 있냐 없냐. 상경계 학교들이 주로 수리논술이 있는데요. 수학 선생님들한테 잘 상담해 보시고요. 자연계는 수리논술은 기본이고 과학논술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죠. 보통 제가 제 학생한테는 수리논술만 보는 대학을 지원하라고 합니다. 예, 수능 최저도 하면서 수리논술도 하면서 과학논술도 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굳이 과학논술 보는 대학을 굳이 하고 싶다면 성균관대를 추천하는데요. 성균관대는 보세요. 원 3개 중에서 택일이죠. 수능에서 하는 과학 공부보다 공부량이 늘지가 않습니다. 보이세요? 24페이지에 자연계 과학논술을 할지 말지를 정하라. 24페이지입니다. 보이세요? 거기 보시면 수리논술만 보는 대학이 쭉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여기를 제가 권한다 그 말이에요. 논술을 볼 때는. 제 학생이 과학논술까지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 왜냐하면 연세대 한번 보세요. 연세대. 물화생지 중 택일이죠. 그럼 물화생지 중에 택일을 원서 쓸 때 미리 정해요. 그럼 내가 물리를 과학논술로 보겠다고 정한 순간 물원, 물투 공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원, 물투를 수능으로 볼 수는 없죠. 왜? 서울대가 같은 과목 원투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럼 연대 논술 정도 치는 애들은 정시로 서울대 혹시 갈 수 있지 않을까 짜움을 보잖아. 그러니까 갈 수 있게 되면 논술 시험장에 안 가고 갈 수 없게 되면 논술 시험장에 가는데 주로 가죠. 어쨌건 이해 가시죠? 그럼 예를 들면 내가 물원 지투를 했어. 그럼 물원 지투를 하고 물리를 선택하고 한 물투도 해야 되잖아. 물원, 물투, 지투 3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겨우 4개 영역을 3개 영역으로 줄여놓고 또 들잖아.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최상위권이 아닌 이상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근데 성대는 어떻게 돼 있어요? 물원, 화원, 생원 중에서 택일이죠.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원 중에 하나를 그냥 파면 되니까 큰 부담이 없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과학 논술이 없는 논술을 하는 게 이과의 논술 전략이고 하고 싶다면 성균관대 정도가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주로 뭐 원을 보는 학교 뭐 서울여대 같은 데는 상관없습니다만 투도 같이 보는 데는 그런 부담이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25페이지 보시면 이제 논술에서는 크게 2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핫한 얘기가 나옵니다.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보시면 뭐가 있어요? 논술 전형 방법이 나와 있죠. 잘 보셔야 돼요. 제가 회색 표시한 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어디하고 어디죠? 연세대하고
건국대입니다. 보이세요? 페이지 어디서 보십니까? 25페이지. 25페이지 5번 각 대학 논술형 수시 비교 찾으셨어요? 네. 거기 보시면 연세대가 논술 100% 회색돼 있죠. 다음 페이지요. 어디? 건대 논술 100%죠. 연대와 건대만 내신이 들어가지 않고요. 나머지 학교는 전부 교과 내신이 함께 들어간다. 이게 중요합니다. 논술에도 내신이 있으니까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학교가 많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비중으로 내신해야 되는 거냐. 이게 문제가 남거든요. 자, 일단 다시 25페이지를 보세요.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 두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강대하고 성균관대 보이세요? 이 정도 가면 뭐 왔다 왔다. 예. 서강대, 성균관대 교과가 보입니다. 서강대는 교과 얼마? 10. 성균관대는 교과 30. 누가 더 교과 너신을 많이 보죠? 성대가 많이 보는 것으로 보이죠? 이게 착각입니다. 거기 교과 10, 교과 30 써있는 데를 동그라미 하나 친 다음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형식적 반영 비율이라고 써놓으세요. 형식적 반영 비율.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3이 돼서 수시호강, 정시호강 또는 고2 때 전형계획을 봤을 때 그 학교 전형계획이나 수시호강이나 정시호강에 나있는 숫자는 전부 형식적 반영 비율이에요. 형식적 반영 비율이란 게 뭔가 하면 말이 좀 어렵죠. 숫자가 뭐라고 써있느냐 그 말이에요. 안구정화. 숫자가 뭐라고 써있느냐 이게 형식적 반영 비율이라고 해요. 자, 지금 보면 성균관대 어떻게 써있어요? 논술 60, 교과 30, 비교과 1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논술 60, 교과 30이란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논술을 만점을 먹으면 60점을 준다 그 말이야. 교과가 5학기 내내 다 1등급이야. 그러면 30을 준다 그 말이야. 우리 아니잖아. 우리 얘기 아니잖아. 무의미한 얘기라고. 그럼 의미 있는 건 뭔데? 1111 내신의 애를 30을 준다면 나는 몇 점 깎는데 이게 중요하지. 3333인 나는 몇 점 깎는데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실질 반영 비율이라고 해요. 즉 만점을 10점을 주더라도 이득을 많이 깎으면 실질 반영 비율이 높은 거야. 이해가세요? 30점, 만점을 30점 주더라도 2등급을 적게 깎으면 실질 반영 비율이 낮은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 아버님들, 학생들은 이 실질 반영 비율을 몰라.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서 어머, 성균관대가 교과가 많네. 난 내신이 약하니까 서강대를 쳐야지. 그리고 떨어져. 실질 반영 비율은요. 수시호강 끝 페이지 90 몇 페이지 정도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고3이 되시면 각 대학 수시호강을 보시면서 실제로 실질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계산하시라 그러면 미쳐 돌아가겠지. 그렇게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다 계산해 갖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페이지 31페이지. 31페이지. 이쯤 되면 막 박수 치던데. 자, 여러분들이 안 하실 거를 제가 다 해왔습니다. 31페이지. 이게 내신 실질 반영이에요. 자, 학교별로 말이죠. 총점이 다른데 박수가 좀 작았어요. 좀 삐졌어. 자, 총점이 다른데 어떤 학교는 총점이 100점인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는 1000점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금 1등급의 점수가 어떤 경우에는 공이 2개고 어떤 경우는 공이 하나죠. 총점이 1000점이냐 총점이 100점이냐에 따라서 공 개수가 다른 거야. 아시겠죠? 페이지 몇 페이지 보고 계세요? 31페이지. 자, 그러면 맨 위에 인하대부터 보겠습니다. 5학기 내내 1등급이었던 애들은 보통 국영수 사과 이렇게 반영해요. 기술, 가정 이런 건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영수 사과. 학교에 따라서 문과는 국영수 사, 이과는 국영수 과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국영수 사과, 문과, 이과 공통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할 때는 국영수 사과를 같이 관리해 줘야 돼요. 결국은. 자, 그러면 국영수 사과가 5학기 내에 1등급인 애들은 몇 점인데요? 300점인데. 그럼 평균 2등급인 애들 몇 점 깎아요? 8점 깎아요. 근데 황당한 건 3등급은 별로 안 깎죠. 1, 2차가 커요. 이화여대 가볼게요. 1과 2 차이는 6점밖에 안 나는데 2와 3 차이가 몇 점 차? 12점 차이나 나. 거기가 많이 나죠? 또 세종대 와보세요. 1과 2 사이는 2점 차이밖에 안 나는데 2와 3 사이는 무려 12점 정도 차이가 나. 그래서 주로 격차가 많이 나는 거에 제가 고딕체로 해서 회색 표시를 한 거야. 이렇게 세 개를 표시하다 보니까 눈깔이 아파서 더 이상 못하겠어. 하다 만 거야.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하세요. 네. 아시겠죠? 요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더 많이 깎이는 데를 표시하면 알 수 있는데 뭐 굳이 거기까지 할 건 없고요. 이 표의 특징은 뭔가 하면 맨 위에 있는 학교가
2등급을 많이 깎는 학교야. 이해 가세요? 맨 밑에 학교가 제일 적게 깎는 학교야. 아까 봤던 성균관대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네. 중앙대가 맨 밑에 있죠? 중앙대 옆에 씁니다. 두산. 중앙대 재단은 두산입니다. 참고로 저는 두산 베어스 팬입니다. 네. 어떻게 14경기 앞섰는데 우승을 못하냐 나 진짜. 허탈 완전 허탈 만빵이야 지금. 성균관대 옆에 쓰세요. 삼성. 이해 가시죠? 저는 표를 받을 때 항상 수혜자가 볼 때 좀 의미 있는 표를 만드는데 저는 표를 볼 때 가야대부터 나오는 표를 굉장히 싫어해요. 가야대, 가천대, 가톨릭대. 내가 원하는 대가 도대체 어디 가 있는 건데 그래서 기억, 니은 순서로 안 하고요. 실천적인 의미로 표를 재구성했어요. 2, 3등을 많이 깎는 게 위에 있고요. 2, 3등을 적게 깎는 게 밑에 있어. 그러면 재학 일반고 다니는 학생들은 이 위에 있는 학교가 더 유리하다. 이해 가세요? 일반고 2가 오는 학교에 특목 애들은 4, 5, 6이 올 거 아니야. 이해 가세요? 그럼 걔네들을 많이 깎아줘야 내가 유리하지. 일반고는 중간 위의 학교를 지원하는 거야. 동급의 학교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어. 경희대는 위에 있잖아 상대적으로. 중앙대는 밑에 있잖아. 경희대가 일반고를 좋아해요. 내가 특목 자살 다녀? 굳이 위로 가서 깎일 이유 없지. 밑으로 한번 가봐. 중앙대 한번 가보세요. 내가 대원외고에서 7등급이야. 대원외고 7등급이면 꼴찌야, 꼴찌. 왜? 가끔 5, 4한 것도 한두 개 있거든. 평균에서 치면 꼴찌라고요. 몇 점 깎아요? 0.8점. 재형고 전교 1등에 비해서 대원외고 7등급이 0.8점밖에 안 깎인다고요. 0.8점은 뭐냐? 단어 하나 빠지면 2점 감점이에요. 그런데 8등급은 좀 많이 깎이죠. 9등급은 많이 깎이죠. 이 말의 의미는 평균 8, 9는 우리도 안 봐도 오지 마! 이런 얘기야. 이해 가시죠? 위에 성균관대 보세요. 성균관대는 대충 6까지는 내가 좋아해. 8부터는 조금 꺼려져. 7부터는 8부터 오지 마. 그런 얘기야. 이화여도 되게 웃겨요. 위에서 세 번째 있죠. 8점, 12점, 20점 이렇게 깎다가 갑자기 6등급에서 36점, 7등급에서 60점, 8등급에서 90점, 9등급은 빵점이야. 그럼 내가 하라고 9등급으로 논술 이화여대를 쓰는 순간 300점 깎이고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붙을 리가 있나? 그래서 특목자 쓰면 중간 아래를 지원하시고 일반고면 중간 위를 지원하시는 거야. 잘 기억하세요. 이거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 2020은 확정된 거고요. 매년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알겠죠? 중요한 논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실질 반영 배웠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논술에서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가 뭐가 표현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수능 최저입니다. 수능 최저. 자, 논술하고 정시하고 이렇게 마무리 짓게요. 27페이지 수능 최저 보시니까 4개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4개 영역 있는 학교는 거의 없고요. 의대 일부만 있어요. 의대를 제외하고는 일반 자연대 문과대는 4개 영역이 대부분 3개 영역입니다. 자, 이때 3개 영역을 선택할 때 탐구, 즉 과학이나 사회를 그 3개 영역이나 2개 영역 속에 포함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굉장히 관건인데요.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대 보세요. 중앙대 인문 보이세요? 사과탐이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과목 평균으로 환산한다 보이세요? 줄 쳐보세요. 근데 자연계는요? 한 과목 보이세요? 정리합니다. 제가 아까 논술에서 수능 최저할 때는 4개 영역을 하지 말고 3개 영역만 하는데 이 3개 영역에 탐구가 두 과목 평균으로 돼 있으면 탐구는 버리세요. 하나 돼 있으면 탐구를 넣으세요. 이해 가십니까? 두 과목 평균이면 예를 들면 1, 4 이렇게 먹는 사람 되게 많아요. 1, 4 등급 먹으면 난 몇 등급인 거야? 3등급이죠. 1, 4의 평균은 2.5잖아. 그래서 3이야. 3등급은 도대체 어디서 먹어? 써먹을 데가 없어. 그럼 결국 1 먹어놓고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1, 4인데 한 과목으로 들어가면 얘는 뭐야? 1이잖아. 그래서 6개를 빨리 골라야 되고요. 고른 것 중에서 탐구가 다 한 과목씩이야. 그럼 그 탐구 한 막을 찍어. 그럼 나머지 2개는 국영수 중에서 2개를 쓰면 되겠죠.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두 과목 평균이야. 버려.
국영수 3개로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런 게 제일 논술에서 중요한 2가지 전략입니다. 이해가셨죠? 논술은 이 이상 얘기할 건 없고요. 정시로 가보겠습니다. 정시도 어차피 하지 말라 하지만 어쨌건 학종하는 사람도 하긴 하죠. 예. 논술하는 사람은 수능을 했기 때문에 수능을 하게 되면 결국 정시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3과목만 했는데 정시는 4과목 들어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과목 했을 때 각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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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깎일 거를 그럼 40점 깎이죠. 어떻게? 12점, 12점, 13점, 13점, 13점 깎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3과목을 집중했으면 3과목을 잘 봤을 거고 4번째 과목 못 봤을 거 아니야. 잘 본 거가 못 본 거를 이렇게 이게 뭐죠? 메이크업하는 상쇄하는 방향으로 정시를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4개를 다 하게 되면 정시 점수는 비슷한데 수시에서 수능 체제를 못 통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수능 체제를 통과할 수 있도록 3과목을 집중을 해주고 나머지 4과목 중에서 못한 거는 이 3과목 올라간 점수로 상쇄를 해서 정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웬만하면 논술을 했을 때는 정시 지원을 안 넘어가는 게 좋은 겁니다. 넘어갔을 때는 원하는 대학을 대부분 못 가게 돼요. 어쨌건 정시가 정말 더 의미 있는 사람은 그냥 정시 올인을 하는 사람이죠. 정시 올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략이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과인데 수학이 제일 자신이 없어. 그럴 때 왜 자신이 없는 것 같고 수능만 해도 힘든데 굳이 꼭 논술까지 할 건 없잖아. 그거는 자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래도 수능 수학만 해도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이과 수학이. 어휴 공부량이 얼마나 많은데. 개념 공부부터 다시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35페이지 쭉 보이시고요. 좀 넘어가 볼게요. 거기서 뭐 쭉 됐고 정신 넘어가야 되죠? 왜?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걸 한번 본 다음에 탐구 얘기를 좀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수능의 점수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19가 올해 수능이고요. 2018이 작년 수능입니다. 올해 국어가 어려웠던 거 아시죠? 교육부 발표는 항상 표준 점수를 하기 때문에 원점수가 몇 점 컷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점수를 제가 재환산해서 표준 점수 공식에 집어넣으면 원점수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해 봤습니다. 작년에는 국어 1등급 컷이 94점이었습니다. 올해는요? 네, 올해는 84니까 무려 10점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럼 보세요. 작년에 국어 94를 먹은 사람이 상위 몇 프로? 4%. 그럼 올해 상위 4%는 몇 점? 84점. 그럼 상위 4%의 점수 차가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난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국어 84점을 먹고 작년에 94점 먹은 사람이고 올해 84점 먹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표준 점수로 한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84점을 먹은 작년에 94점 먹은 사람은 올해 작년에 128점이었습니다. 보이세요? 1등급 컷이니까 맨 위에 있는 건 만점입니다. 올해 84점을 먹은 사람은 몇 점? 32점이에요. 그러면 다 맞은 애하고 점수차를 볼게요. 작년에는 상위 4% 애가 다 맞은 애에 비해서 몇 점이 감소됐어요? 6점이 감소됐었는데 올해는 상위 4%의 애가 다 맞은 애에 비해서 몇 점? 18점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질문, 그래서 이렇게 다 맞은 애와 4% 사이에 점수차가 많이 나면 치명적이다? 아니다. 둘 중에 뭐가 답인가를 제가 묻고 싶은데 치명적이라는 사람은 6점 차이가 날 게 18점 차이가 났으니까 치명적이지 라는 답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봤자 어차피 경쟁체계인데 저기도 4%고 여기도 4%니까 분포 상태가 똑같지 않습니까? 4% 인간이 듬성듬성 배치되어 있냐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냐 그 차이지 어차피 상위 4%니까 똑같은 거야. 즉 작년에 128이나 올해 130이나 똑같은 거야. 이것도 그럴듯하죠.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제가 신문에 입시 전문가라고 쓴 놈이 어떻게 앞에까지 쓴 놈이 있고 뒤에까지 쓴 놈이 있더라고. 야, 정말 가짜 입시 전문가들 진짜 많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게 맞을까요?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이게 맞는 거야? 아니면 점수가 많이 냈기 때문에 저게 큰 치명적인 것이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때 달라요. 페이지 36페이지 한번 봅시다. 서울권대학 정시 수능 반영 방법 보이세요?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은 보통 첫 번째 칸에 있습니다. 국어, 수학을 어떻게 반영한대요? 표준 점수로 반영한다고 돼 있죠? 이게 표준 점수예요. 그러면 다 맞은 애는 150,
4%에는 130이니까 무려 18점 차이가 납니다. 그럼 저 18점 차이를 뒤집으려면 수학하고 탐구에서 18점을 더 먹어야 되잖아. 그게 어렵잖아. 그래서 이과가 원래 수학과학을 잘하는 애를 뽑아야 되는데 올해는 국어, 영어 잘하는 애를 뽑게 생겼어요. 영어 1등급이 5%밖에 안 되잖아. 국어, 영어 잘하는 애가 좋은 대학 가게 됐어요. 올해는 이과가. 물론 수학을 못 보면 또 못 가죠. 수학을 잘 봤다는 걸 기본 전제로 할 때, 잘 본 애들끼리 볼 때. 왜냐면 수학은 잘 본 애들은 90이 아니면 96이니까. 내가 수학이 80이면 일단 상대가 안 되지. 그렇죠? 예, 일단 92, 88까지 올린다고 벌죠. 이해가시죠? 그런데 다시 책을 보세요. 36페이지 두 번째 칸에 있는 대학은 숙명여대, 국민대, 단국대, 성신여대. 나름 꽤 중상위권 대학 중에서 이미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100분 위로 국어 수학을 환산한다. 이해 가세요? 100분위가 뭐야? 저 128점 먹은 애가 100분위가 얼마야? 96. 1등급 컷이니까. 저 132 먹은 애가 100분위 얼마야? 96. 그럼 작년 128 먹은 놈이나 올해 132 먹은 놈이나 둘 다 96을 주는 게 어느 학교? 숙명여대 국민대. 점수차가 나면 치명적인 학교가 있고요. 점수차가 나건 말건 자기 100분위 유치원 고수하면 불이익이 없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정답이 아니고 학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시 원서 쓰실 때 표준 점수차가 많이 나는데 100분위 점수차가 잘 안 났어. 그럼 100분위를 국어 수학 보는 학교가 상대적으로 지원할 때 유리해집니다. 국민대하고 숭실대가 인기가 비슷한 학교거든요. 숭실대는 표준 점수고요. 국민대는 100분위야. 어디가 유리한지 나중에 정시 지원할 때 그런 걸 판단하는 거예요. 정시 지원 진짜 어렵습니다. 수시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6개 쓰고 다 떨어지면 돼, 어차피. 아주 쉬워! 아주 깔끔해! 보통 그렇게 살아, 수시는. 정시는요, 내 점수가 적금해놓은 점수야, 적금. 1점도 손해를 안 보고 0.2점까지 탈탈탈 털어도 손해를 안 보게 주합 맨 끝에 문 닫고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는 걸 찾아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 합격해놓고 우는 거는 정시 최초 합격이에요. 정시 최초 합격하면 그거 찍어준 사람을 원망한다니까. 그 개자식이 낮게 나를 에이씨 하향 지원을. 어차피 수시는 다 상향 지원하기 때문에 최초건 추가건 붙으면 무조건 합격 안세거든. 근데 정시는 그게 아니거든요. 정시는 진짜 어려워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표점 차가 내가 많이 나고 있는지 100분위 차가 많이 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야. 시험이 어려웠으면 표점 차이가 많이 나고요. 시험이 쉬운 과목은 100분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험이 쉬웠으면 위에 막 붙어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몇 개 더 쳐들이 100분위 확 떨어져 버리잖아. 이해가시죠? 그 점이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나중에 고3 어머님들은 이 말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도 그렇게 표준 점수 100분위가 똑같이 따라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탐구 반영 방법,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겠습니다. 탐구 반영 방법이 보시면 지금 다시 36페이지 보세요. 36페이지. 서울대, 연세대 등은 어떻게 반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 보이세요? 네. 그런데 숙명여대 국민대는요, 100분위라고 되어 있죠. 야, 숙명여대 국민대는 아주 쉽다. 국어, 수학, 탐구 다 100분위 더하면 그냥 총점이야. 이해가시죠? 홍익대, 과기대, 상명대, 한국경들은 표준 점수로 다 더한대. 그러니까 100분위를 다 더한다, 표준 점수를 다 더한다,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문제는 가고 싶어하는 대학인 첫 번째 칸이 어렵네요.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고 탐구는요.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래요.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가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모르기 때문에 배워야겠습니다. 네, 이거 아셔야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탐구는 과학, 자, 이제 줘보세요. 뭐였죠? 줘보는 게? 안구정화. 네. 훌륭해요. 네, 오늘. 자, 과학하고 사회는 선택 과목이 다 다르죠. 선택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는 같은 걸 보잖아.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아닌데 탐구 과목은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탐구 과목 선택에 따라서 유불리가 존재할 수 있죠. 표준 점수는 학생들은 다 알 텐데요. 시험이 쉽게 나오면요. 다 맞아도 표준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애는 화학원을 선택했고 어떤 애는 생물원을 선택했어. 생명과학원이 중에서는 하나는 전교 1등이고 하나는 전교 2등이야. 서로 삐까삐까야. 근데 나는 어떤 걸 선택했더라도 다 맞으래야. 전교 1등, 전교 2등은. 내가 생명과학원을 선택했는데 생명과학원이 그해 쉽게 나왔어. 나는 다 맞은 죄밖에 없는데 더 맞을 수도 없잖아. 다 맞는 거 말고는.
원점수 50점인데 시험이 쉽게 나와서 표준 점수가 64점이야. 근데 전교 2등인 내 경쟁자는 화학원을 했는데 역시 다 맞았어. 근데 어렵게 나온 결과로 화학원 다 맞은 애는 표준 점수가 72점이야. 그러면 똑같이 원점수 50점인데 어떤 놈은 64점이고 어떤 놈은 72점이면 64점 만점을 선택한 애는 들어갈 때부터 8점 손해잖아. 이런 게 너무 황당하잖아. 따라서 인기 있는 대학들은 탐구는 과목별 유불리가 존재하고 교육과정 평가원은 항상 과목별 난이도 조정에 실패하기 때문에 표점으로 뽑으면 그런 왜곡 현상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표준 점수를 보지 않고 뭐로 본다고? 100분으로 본다 그 말이야. 100분의 동그라미 점수야. 100분으로 보는데 그 뒤에 어려운 말이 붙어있죠. 그건 왜 붙어있나 하면 자 100분으로 보는 이유는 아셨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 탐구를 100분으로 보는 이유는 알겠는데 100분으로 보는 순간 국어 수학과 더할 수가 없지. 국어 수학은 뭐예요? 점수. 100분의는요. 석차. 숫자의 성격이 다르다. 이해가세요? 석차하고 점수를 더하면 그 숫자는 성격이 뭐가 돼요? 짬뽕이 되죠. 아무 의미도 없죠. GMP하고 인구를 더하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100분으로 탐구를 보는 이유는 알겠는데 100분이하고 표준 점수를 더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 100분으로 A의 위치를 정한 다음에 그거를 점수로 바꿔치기 해서 그 다음에 국어 수학으로 더하는 거야. 그래서 100분위에 기초해서 점수로 바꿨다고 이름이 뭐야? 100분위 변환 점수예요. 어렵죠? 자, 실장으로 우리가 한 발짝 다가섰어. 예. 자, 100분의 A의 위치를 정해서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했건 100분위가 똑같죠? 그러면 옆에 있는 변환 점수는 똑같게 돼 있어. 변환 점수는 각 대학이 발표해요. 언제 발표하냐면 수시 전형 끝나고 정시 원서 받기 전날 발표해요. 매년. 이해 가세요? 이때 매년 점수가 바뀌기 때문에 그걸 외울 필요는 없고 성향은 아셔야 돼. 성향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딸의 경쟁자들한테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우리 정보의 비일치성을 없애고 모두 정보를 똑같이 가진 상태에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거야. 네, 37페이지 오세요. 연세대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제일 가고 싶어하는 학교는 연세대잖아요. 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네, 연세대 볼게요. 내가 어떤 사탐을 선택했건 간에 100분이 100을 먹었다면 몇 점을 준대요? 65.78점을 줬다 작년에. 올해는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쯤 나왔습니다. 네. 65.78점을 줬어요. 100분이 96이면요 64.71이죠. 몇 점 차예요? 네. 1.07점 차죠. 그러면 100분이 96을 사탐 2개를 먹었으면 최상위권 학생입니다. 100분이 100 먹은 애에 비해서 몇 점 차가 나요? 1.07 곱하기 2니까 2.14점 차가 나는 게 연세대 변환 점수 차다. 이해 가세요? 이거는 틀린 결론입니다. 왜냐? 페이지 참 어렵다. 페이지 42페이지 가보세요. 40페이지 가니까 연세대 탐구에 뭐라고 써있어요? 40페이지 탐구에 뭐라고 써있어요? 0.5 보이세요? 0.5? 42페이지 연세대 두 번째 있어요. 탐구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0.5 보이세요? 0.5? 찾으셨습니까? 사탐 두 과목을 더한 다음에 연세대는 사탐 곱하기 0.5를 해요. 그럼 100분이 96을 하면 1.07 마이너스 1.07 마이너스는 거기다 더한 다음에 그럼 2.14가 되죠? 다시 곱하기 2분의 1을 해요. 그럼 결국 100분이 96을 한 애가 100분이 100을 한 애와 점수차가 몇 점 차는다? 1점. 의미 없는 점수는 아니지만 굉장히 약하다. 이해 가시죠? 다시 과탐 와볼게요. 37페이지. 과탐 연세대 다시 보겠습니다. 과탐 연세대 18년 기준에서 100분이 100인 학생 얼마? 68.25. 96은요? 65.4. 점수차 몇 점 차? 3.15점 차입니다. 그럼 100분이 96 두 개를 했으면 3.15, 3.15점 차니까 6.3점 차나요? 6.3점 차가 난다? 이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 페이지 43페이지. 연대 자연계입니다. 과탐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1.5 써있습니까?
그럼 6점 몇 곱하기 1.5가 되니까 9점 차가 됩니다. 사탐 96, 96을 하면요. 100이 나고 1점 차가 나고요. 과탐 96, 96 하면 9점 차가 납니다. 물론 연대 기준입니다. 다 1.5인 건 아니에요. 서울대는 0.8이죠. 서울대는 그 점수 차이에다 더한 다음에 다시 0.8 하니까 줄어들어요. 서울대하고 고대가 똑같죠. 고대 너무 웃기지 않아요? 고대하고 서울대가 똑같죠. 고대가 모욕죄 걸린다. 고대가 서울대하고 비슷한 학교인 것이 보이려고 반영 비율이 똑같아요. 42페이지, 43페이지 잘 보이시면 42페이지가 문과고요. 43페이지가 이과입니다. 반영 비율 다 보이시죠? 이 반영 비율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과는 공통적으로 볼 때 국어, 수학 반영 비율이 높고요. 사탐 반영 비율이 낮습니다. 문과는 진짜 국어, 수학을 잘 봐야 됩니다. 사탐도 잘 보면 더 좋지. 하지만 사탐만 잘 보고 국어, 수학을 못 봤다 갈 학교가 없습니다. 문과는. 무조건 그렇습니다. 왜? 1을 넘는 게 없어. 사탐이 제일 많이 반영하는 데가 1이야. 근데 과탐은 보세요. 과탐이 1.67, 2.33, 1.5 많죠? 제일 적은 게 0.8이야. 물론 0.6도 있죠. 어떻게? 서강대. 어쨌건. 그러니까 이과는 과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학 과탐이 중요하고 국어도 중요하고. 근데 저렇게 국어만 어렵게 나오면 아주 다 어그러져 버리는 거죠. 이 반영 비율이 별 무의미 없죠. 근데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비슷하게 나온다면 수학하고 과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알 수 있어요. 한양대 보세요. 1.75배, 1.75배 보이시죠? 이 표는 말이죠. 오늘 애가 안 왔으면 잘라갖고 집에 붙이세요. 굉장히 훌륭한 표인데요. 나중에 정시효강 보시면요. 정시효강 보기가 왜 힘든지 아세요? 학교별로 다 다르게 표시해. 어떤 학교는요. 20대, 30대, 50 이렇게 써있어. 어떤 학교는 분수로 표현되어 있어.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어떤 학교는 어떻게 있어? 1대 2대 3 이렇게 써있어. 통일이 안 돼 있어. 비교가 안 돼. 김찬이가 국어를 1을 기준으로 해서 다 비교 가능하게 표를 다시 만든 거야. 얼마나 훌륭해. 딱 비교가 되잖아. 어디가 많고 어디가 적은지 한눈에 볼 수 있어. 이건 저만 있는 거야. 보시고요. 마지막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꾸 빠지는 과목이 어느 과목이 빠지고 있어, 지금? 영어가 빠졌죠? 영어는 왜 빠졌어, 지금? 절대평가라서 빠지고 있어. 페이지 44페이지. 아까 제가 우리 아들 2017년에 영어 갖고 제가 헌병 갔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걔는 영어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맨날 100점이었거든요. 야, 90점도 너하고 점수가 같게 되니까 내가 막 허들쩍 놀라갖고 어이씨! 그래서 그게 갔어요, 결국. 근데 절대평가가 되고 나서는 사람들이 영어 공부 진짜 안 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서울대 갈 건가 보다. 서울대는 2등급을 0.5점 깎죠. 3등급이 되면요. 다 맞은 애보다 1점 깎여요. 0.5점 2번 깎이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영어 4등급을 먹어도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습니다. 영어 4등급이면 몇 점 깎여요? 1.5점 깎이고 서울대 의대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걸 다 맞아야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걸 다 맞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걸 다 맞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처럼 보여. 영어 공부를 그만큼 안 한다고. 다 서울대 갈 건가 봐. 서울대하고 똑같은 데가 어디였냐면 중앙대였어요. 중앙대가 서울대하고 똑같이 0.5점씩 깎았습니다. 그랬더니 작년하고 올해 중앙대 수업이 안 돼요. 영어 4등급, 5등급 애들이 질배하고 교수들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0.5점씩 갖고 있대. 뭐야 어떤 새끼가 이런 거 땄어? 그래갖고 내년부터 어떻게 된대요? 중앙대 위에서 네 번째 칸 몇 점 차이에요? 10배 올렸습니다. 10배. 0.5가 아니고 5점 차가 돼서 서울대와 비슷하다가 연대와 비슷하게 됐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5점 차인데 11점 차가 5점 차가 되는 거니까 점수차가 주는 거 아닐까요? 참 바보 같은 소리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89점하고 100점은 원래 평점수라면 11점 차이가 돼야 되는데 중앙대 기준으로 봐도 5점 차이밖에 안 나는 거니까 점수차가 상대평가 때보다 적게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왜 89점 먹은 애가 100점하고 비교를 해요? 91점하고 비교를 해야지. 걔하고 원래 나하고 몇 점 차죠? 2점 차인데 몇 점 차가 됐어요? 5점 차. 92점 먹은 애가 몇 점 차였어요? 3점 차였어요. 근데 몇 점 차가 돼? 5점 차. 93점은? 94점은? 94, 89 정도 돼야 5점 차가 났다니까 93, 92, 91, 90 나의 경쟁자는 다 거기 있거든. 걔하고 점수차가 더 벌어지는 거라고.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진짜 중요한 걸 제가 메커니즘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학생이 경희대를 굉장히 가고 싶어해요. 정시로. 경희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보통 부모가 외대를 나왔습니다. 외대는 말이죠. 컴플렉스가 뭔가 하면 정문에서 사진 찍으면요. 경희대가 더 크게 나와. 외대가 너무 작아 학교가. 외대는요. 점심시간에 담배 피러 만나면요. 전교생을 다 만나요. 그 언덕에 담배 피는 언덕이 있어. 그러면 피다가 말고 형님 오셨어요? 형 오셨어요? 너 왔니? 이러다 그거 참 좋죠. 화목하고. 네. 경희대는 학교 카피스가 정말 크고 좋잖아요. 외대 애들이 사진 찍었는데 경희대 나온 거 보고 그때 그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주입한 거지. 야, 경희대는 가야지, 경희대는 가야지! 뭐 이렇게 했겠죠? 경희대를 가려고 했는데 영어가 2등급이 나와버린 거야.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4페이지. 경희대 어디 있어요? 제일 위에 있어요. 그래서 2등급을 먹으니까 몇 점 깎여요? 8점이 깎여요. 그래도 너무 경희대를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학, 국어, 탐구에서 8점을 더 얻으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근데 문제는 8점을 더 얻는 순간 경희대를 안 가고 밑에 있는 대학을 가죠. 서강대, 고려대를 가겠죠. 이해 가십니까? 서강대로 전향하는 순간 1점만 깎이니까 플러스 7점이 되니 갈 수 있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 갑니까? 정리해 봅니다. 경희대를 가고 싶은 애가 영어가 2등급이 나왔어. 다른 것도 못 봤어. 그러면 경희대를 떨어집니다. 경희대 가고 싶은데 2등급을 먹었어, 영어를. 딴 걸 잘 봤어. 그럼 경희대를 안 가요. 무슨 말이냐? 이 중간 위에 있는 학교는 2등급을 먹는 순간 떨어지거나 안 가요. 이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 아래에 몰리는 거예요. 이 중간 아래에 있는 학교 할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원해야 돼요. 영어는 좀 못 봤는데 딴 과목을 잘 보는 애들은 다 밑으로 쏠리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영어 2를 먹으면 어떻게 돼? 여기 있는 거 어디 넣어도 되지. 위에 막 넣어도 되지. 2에 오는 새끼는 못 들어오니까 사실상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정시 전략에서 영어 1은 필수야. 이게 2를 먹으면요. 내가 애들 꼽아주는데 막 덜덜덜 떨려. 왜? 밑에 서강대 고려대를 넣으려고 그러는데 영어 2, 3을 먹었는데 국어 수학을 잘 본 새끼들이 올 거란 말이야. 어떤 새끼가 올지 예측이 안 가요. 과를 한 서너 개 깎아요. 그래서 내가. 이해 가세요? 중간 위에 있는 표는 2등급이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 작년까지 제일 많이 깎았던 학교가 2대였습니다. 2대는 2등급을 10점 깎았죠. 너무 많이 깎는다고 내년에 바뀌어요. 어떻게 됩니까? 2점 깎는 거로 바뀌었어요. 중앙대는 10배를 올렸고요. 2대는 5분의 1로 깎았습니다. 2대가 오히려 내려왔죠.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요. 외대도 조금 바뀌었는데 외대 바뀐 것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고 5점, 8점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1등급을 먹으면요. 정말 정시가 편해져요. 2등급을 먹는 순간 3개 다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예측이 좀 안 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아까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 얘기했죠. 제가 대성 마이백에 있으니까 우리 서비스를 잘 알잖아. 다른 회사 서비스도 다 알아. 합격 예측 서비스는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이에요, 솔직히. 어떻게 사람이 행동할 걸 예측을 해요? 말도 안 되지. 영어 절대평가는 환산 방법이 달랐어요. 이 매트릭스 안에 못 넣어요. 즉 가만히 안 돼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정확해요. 따라서 내가 영어 2, 3등급을 저격 깎는 학교에 넣을 땐 덜덜덜 떨리는 거야. 매트릭스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는 무조건 1을 먹어야 되는데요. 어머님들 이상한 생각이 안 들어요? 왜 사교육을 억제한다면서 칼수학학원에서 가르치는 수학을 절대평가를 안 하고 왜 승리학원에서 하는 영어를 절대평가를 했을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수학이 더 사교육이 많은데? 이상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교육부 고급 관료들은 외국 유학을 갔다 왔거든요. 애들이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잘하면 어떻게 되죠? 과거 상대평가 때는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끝까지 영어를 해야 돼. 왜? 문법 하나가 틀리거든. 빈칸 하나가 틀리거든. 97점 먹는 게 치명적이거든. 끝까지 영어를 해야 되는데 외국에 살다 온 애들은 97, 100점 먹는 애는 그다음부터 공부를 안 해. 최소한 91은 먹을 거 아니야. 94는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영어 공부를 안 합니다. 외국에 살다 온 애들은. 이해 가십니까? 나쁜 놈들이에요, 그놈들이. 무슨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걔네들 3학년 때 외국에 살다 온 애들은 영어를 안 하고 나머지 시간을 국어, 수학, 탐구에 투자한다고. 영어 절대평가하면서 이런 풍경이 퍼졌어요. 따라서 예비 고2 어머님들은 2학년 때 진짜 영어를 열심히 해두면 3학년 때 시간 투자가 달라져. 굉장히 중요한 거야. 3학년 학생들 영어를 지금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3학년 때 굉장히 쫄려. 영어도 해야지 수학도 해야지. 어차피 해야 되거든 지금. 그러니까 예비 고2 학생들은 그런 선배의 후과를 발휘하려면 지금부터 좀 열심히 하시고 3학년 됐을 때 영어는 꼭 1등급 먹어야 된다. 이걸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정시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오늘 아주 긴 시간 동안 제가 1시간 50분이나 했어요. 감이 좀 오시죠? 제일 중요한 거는 예비 고3은 지금 전략을 정해야 됩니다. 절대 미루면 안 되고 전략은 뭐다? 셋 중에 하나요. 학종하느냐 아니면 논술 플러스 수능체제를 하느냐. 수능체제와 정시공부 다르다 그랬어요? 아니면 정시오리느냐. 셋 중에 하나지 이 두 개를 걸치면 안 돼. 알겠죠? 셋 중에 하나를 하세요. 저처럼. 여기까지 김찬이었습니다.